자, 대물시네마 오프 더 레코드의 뜻을 모르는 대물시네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송 전에 오프 더 레코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온에어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오프 더 레코드는 넘어갑시다. 뭐 이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사실 오늘 영화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오늘 영화가 왜죠? 그게 중요했어요? 아, 블론드 너무 쉣 같은 영화여가지고. 아니 시작부터 결론을 내지 마세요. 아니, 따져보면 또 이게 깊은 맛이 우러나올 수 있죠. 따지기 전에 한마디 해야 깊은 되겠습니다. 맛이요? 깊은 맛이요? 뭘 깊이 맛을 깊은 보셨나 살색맛 보네요.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 그런 되게 거 안 좋아해. 속아. 아, 뭘 안 쏘까? 무슨 뭐 나를 갖다가 항상 어떻게든 좀 야하고 그렇게 저질스러운 걸로 엮어갖고 말이야. 블론드 재밌었어요? 나의 이미지를 팍. 응? 블론드 재밌었어요? 뭐 재밌는 부분도 있고. 형 진짜 어울려. 장난 아니야. 형 약간 그 안경 쓰고 약간 깡마른 게 약간 그 집에 야동 한 20테라 쌓고 있는 변태 느낌이 약간 있어. 전혀. 블론드 여러 번 봐가지고 기가 많이 빠진 거죠. 오늘 유독 말라 보이네. 안 그 하네. M장 이런 애들하고 방송에서 그래. 블론드가 단백질 아유. 도둑이었습니까? 어떻게? 블론드가 킬러였습니까? 저는 네. 야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블론드를 몇 번씩 봤나요? 아니 블론드라는 영화 솔직히 몇 번씩 볼 영화 아니잖아요. 몇 번씩 보진 않았죠. 아, 그래요? 한 번 딱 진짜 깔끔하게 한 번에 봤죠. 자, 그러면 오. 한 번 질문합시다. 질문하지 마. 중간에 자 중간에 멈추고 그 장면을 다시 보기에 돌아간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간에 멈춘다는 게 제가 집에 애들도 둘이나 키우고 하니까 항상 정신이 없어요. 애들 들어올 때 잠깐 껐다가 네. 애들 나가고 나면 어. 다시 앞부분부터. 그치 무슨 날 앞장면이 고등학생인 줄 알아? 엄마 들어오면 이렇게 덮고 뭐 후방주의야? 앞장면이 너무 좋았던 거지. 다시 갔다 돌아오게.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습니까? 에?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아 저는 그 쓰리썸? 폭포수? 아, 네. 뭐 쓰리썸 하는데 우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갑자기요? 쓰리썸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다고? 아니. 여러분 본인이 말해놓고 애비. 야 이거 꼭 살려. 어떡하냐? 형 미안한데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 없어. 그러니까 그럼 자리 제가- 바꿔요 오빠. 제 한국말이 뭐래? 자리 바꾸지. 이렇게 쓰리썸은 불가능하잖아요. 나 이렇게 누워 있을까 옆에 이렇게? 그럼 제 밑으로 폭포가 지나가나요? 여기 폭포. 여기 폭포. 나는 이렇게 누워서 말해줄게 그냥 이렇게. 그건 뭐야? 나는 뭐야? 뒤에 서 계세요. 전 벨벳 폭포를 끼고 있을 테니. 아우 정말 겨들송 제일 야해. 아 정말. 아우 저질. 요즘 장원선배랑 너무 놀았나 봐. 아, 너무 안 돼, 안 돼. 놀았어. M장은- 금목 자흑 몰라요? 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오늘 커튼 같이 하고 왔나요? 야 지금- 오랜만에 보색이네. 아니, 보색이 아니라 뭐 약간 보색. 크로마키 느낌인데요. 여기에 크로마키 걸면 다 날아가겠어요. 지금 정자세로 앉으면 의자도 없어질 판이거든요. 지금 인간 지우개네. 어머. 야 이거 크로마키 걸어줘 봐봐. 인간 지우개. 이 장면 크로마키 걸어봐봐. 진짜 뭘 잠깐만이야. 저 사람들도 나빠. 여기다 그 모자 쓰면 어떻게 돼요? 뭘 모자 써? 뭘 써봐. 쓰기는. 모자 쓰면 크로마키 나 오비 소녀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모자 쓰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까? 지금 난리 났어 채팅창에. 이게 재밌냐고. 존나 한 재밌어. 1초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하다 화면도 없애는구만. 뭐야? 저게 너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코는 여긴 또 올까? 왜? 이건 뭐야? 어? 먹이 있어 왜? 거기만 파란가 봐. 얼굴에 뭐야? 파란 부분이 있나 보다. 기름. 아 손가락은 지금 꼭 해골 같아요. 자, 저 좋은 말 할 때 그만하세요 이제. 네. 인간 크로마. 오늘 야한 얘기하면 그거 계속 켜주세요. 계속. 아이디어 주지 마세요. 아유, 진짜 진짜. 이 방송은 뭐 어떻게든 나를 놀려먹는 걸로 어떻게든 분량을 좀 이렇게 어떻게 확보하려고. 어떻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제일 먹이 재밌는데 같은 어떻게 영화 얘기보다 더 재밌어. 네. 어떻게?
자기가 자꾸 흘려요. 그러니까요. 흘리질 않고 몰아간 거죠. 아, 흘리면 또 자, 서울성이 낼름 받아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네. 우리가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뭘 바로 잡아요? 쓰리썸을 보고서 네.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다는 게 생각났다는 아니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요. 이거 제가 리핏 한번 돌렸어요. 그 전국민 청력 테스트. 돌려가지고 쓰리썸 하는데 우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갑자기요? 쓰리썸 하는데 우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갑자기요? 쓰리썸을 보니 우리가 생각났다라는 네. 단어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한 건 팩트죠. 하지만 그 말이 생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세 명의 알겠습니다. 관계를 오늘 보고 영화는 블론드.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둘이 배신을 하죠. 배신이라기보다는 어. 글쎄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관계였던 그렇죠. 게 아닐까. 네, 그냥 어쨌든 한 명은 또 마지막까지 그 마릴린 먼로가 파더 피겨라 그러나 그러니까 네네네네. 어떤 아버지를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적인 그리움을 가지면서 그거를 동력으로 삼게 만든 네.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적어도 네.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존재라고 묘사가 되는데, 뭐 영화에서는 사실과도 다를 뿐더러 그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면 안 되죠. 안 안 되는 관계예요. 찰리 채플린 아들이었고 한 네. 명이 누구였죠? 다른 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디 그분도 어디 무슨 누구 아들. 주니어예요. 네, 무슨 그러니까 주니어인데. 둘 다 공통점이 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버림받거나 나도 성공을 해야겠다는 어떤 음. 부담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묘사되죠. 그러다 특히 보니까 찰리 뒤틀린 욕망을 갖게 된 맞아요. 두 명으로 그려지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영화는 블론드입니다. 저번 주에 댓글 많이 달렸는데요. 아, 읽으려니까 귀찮네요. 넘어갈게요. 보자 같이 봐요. 댓글이요. 뭐 별거 없었어요. 별명 부자 김박사라고. 늑대 사냥과 대물 시네마의 공통점 전개를 예상할 수 없음. 그건 맞네. 아니 네. 늑대 사냥도 그러면 네. 시나리오가 없나요? 없어. 애드립으로 촬영됐다고 합니다. 시놉시스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야, 피만 잔뜩 가져갔대요. 야, 이쯤에서 대가리 한번 터져볼까? 그냥 팔도 그냥 내키니까 뽑았나요? 근데 피니까 야, 팔 뽑아서 때리면 존나 재밌겠다. 이러고 만들었다고. 우리는 뭘 가져왔나요? 우리는 우리는 이거 가져왔어요. 베지포유 갖고 왔습니다. 아. 베지포유를 한번 뜯어서 먹어볼까? 뭐 이렇게. 그렇지. 설씨 오늘 앞에 방송에서 뭔 일 있었어? 오늘요?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앞에 괜찮은 거야? 앞에 방송에서 네. 뭔가 자기는 좀 얌전히 있으면서 거기서 나쁜 영향만 받아갖고 아, 여기서 그거를 아주 그냥 뿜어내고 있죠. 뿜어내고 있어. 네. 미쳤네 미쳤어. 내가 M장한테 색드립 배우는 거는 괜찮아. 음. 박진희한테 춤만 배우지 마. 오늘 지연이랑 춤추러 가요. 박지희 씨요? 박진희 춤추는 거 맞습니까? 못 봤죠. 아, 이야. 나는 뻣뻣하다 그런 사람은 처음 그게 봤어요. 뭐지? 모유수유 춤인가 이래가지고 어우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다. 그 채널 G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야, 그건 춤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그거를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니 무슨 모유수유 춤이냐 근데 장원 선배 옆에서 아니 젖돌기 춤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나 이랬는데 너무 뭘 충격을 돌아요? 받아가지고 못돌기 춤이요. 그러니까 모유수유 전에 하는 네. 그런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우. 이제 그 지희 언니를 네. 나같이 순진한 사람은 이해 자체가 안 되네. 쓰리썸을 보고 뭐가 생각났다고요? 너네요. 우리가 참 아니 거기서 그 말을 하잖아. 저는 네. 그 정확히 장면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음. 같이 바다에서 이렇게 네. 그 처녀자리 우리도 너도 처녀자리지 이러면서 별 아. 보기를 할 때 예. 우리는 모두 같이 앞으로 가는 거야. 영원히 지켜주자. 우린 셋이야가 생각났구나. 그래 그거야. 근데 이렇게 비약이 많아요. 스리썸을 아니, 보고 희영 너네가 자기가 생각났어. 있잖아요. 아니, 중간에 비약이 들어갈 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닷가 얘기로 시작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생각났어로 시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인정은 합니다. 네. 제가 솔직히 억울 끌라 그런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네. 공격받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네, 인정은 합니다. 맞아. 네, 인정하면 그냥 하지만 공격- 여러분이 네. 그 제 진정성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저기서 지금 그 저기 뭐야 영대 오빠 때리고 싶어가지고 난리거든요. 다 줄 서! 불러서 때리고 싶다고. 줄을 서야지 그것도. 타격감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형 이제 출연 그냥 하지 말고 출연을 원하는 곳들을 놓고 경매를 붙여. 맞아. 아니, 나가서 맞아주는 사람인데. 그런 거 뭐라 하죠? 맞고 나면 깽값? 뭐라고 하죠? 그거? 이제는 나를 뭐 깽값으로 돈 벌라고? 아니, 무슨 용역 깡패도 아니고 맞고 돈 벌라니요. 나가면 맨날 어디 뭐 근데 보통 이제 파이트먼이라고 그럽니다. 아, 파이트먼이라고요? 파이트먼에서 이제 챔피언들이 이제 뭐 데뷔전 아니 뭐 오랜만에 복귀전이나 이렇게 해서 일부러 지러 올라가는 선수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영대 오빠가 어디 가서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만 맞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내 동생이 나만 때릴 수 있고 뭐지? 그러니까 너는 계속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막 이렇게 놀리고 싶은데 남이 놀리면 좀 맴짓. 맞아. 매불쇼에서 그렇게 조용하대요. 매부쇼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네네네. 27일인가 28일인가 목요일에 제가 2시 반에 매부쇼를 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때는 광고를 두 분이서 하셔야 돼요. 아 예. 괜찮으시겠어요? 나 걱정되는데 너 죽었어 이제. 쓰리썸? 야, 투썸 플레이스예요. 그리고 저는 27일 네. 족바가 네. 족바가를 나가야 돼서 네. 서미송과 제가 같이 오겠군요. 동반으로 늦을 수 있습니다. 27일에 나온다고요? 네네네. 전 모르는 얘기. 야 이제 스케줄도 얘기 안 해주는구나 서비스한테. 27일에 27일에 내가 먼저 올라가는 날이에요. 뭐야? 그럼 먼저 올라가는데 우리가 늦어. 그럼 먼저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 그냥 그날은 서로 등에 칼을 막 그냥 여기가 그냥 정류장처럼 와서 오는 대로 방송하고 시간 되면 가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일종의 통과점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교차로 같은 거죠. 그렇게 합시다. 네. 족바가 그래요. 와서 무슨 얘기 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 신해철 형님 그래서 기일로 해서 음. 그때 이제 그 음악 얘기. 거업 또 오빠는 그럼 무슨 기일에 안 와요? 누구야? 족바에 무슨 이제 아니 해철이 형 기일인데 내가 가는 것도 웃기고요. 물론 해철이 형이 영화 혹시 많이 영화 했지만. 네. 걸작선에서 그 네. 충격받고서 돌아가신 분 없나요? 아니 없어요. 외국 감독들 중에 그 공교롭게도 그 작품을 다루자마자 네. 혹시 뭐 쇼크 살거나 맞아. 약간 과용으로 죄송스러운 돌아가신 분 그래서 없나요? 제가 혹시 그런 분 생기면 바로 접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유족이 혹시 손해배상을 걸어온 적 없나요?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갑니까? 유족이 없어요. 맞아. 야. 네. 타인의 죽음을 그렇게 뭐 개그로 하지 말라? 써먹으면 안 돼요. 희화화하지 말라. 네. 네. 빨리 크로마 걸어주세요. 혼나야겠어. 아니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남을 그런 말을 겁니까? 근데 이게 전형적인 옛날에 군부 정권들이 하던 그런 짓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근데 안 우리 되죠. 크로마 걸었는데 셋 다 없어져도 웃기겠다. 그러게 아니 서울성도 없어질 것 약간 같아. 얼핏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데 글쎄. 해본다고? 서미송 크로마 거십시오. 한번 걸어보죠. 서비스는 어떻게 아니야 우리 되는지. 3명 다 했어. 누가 근데 옷에 살아남나 무늬가 보자. 있어가지고 그죠. 나 징그러울 수도 있어. 약간 지저분하게 오! 여봐. 이거는 뭐 나 토시오 같아. 거의 나- 주원 아니야 이 정도면은? 너무 무섭지 않아요? 고개만 움직이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고개만. 그런 거 해볼까요? 뚱뚱. 에. 근데 영대 오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왜? 너무 무서워. 야 너도 장난 아니야. 아니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 쟤는 누구야? 오른쪽 저 여자 누구야? 못 보던 애가 와 있네. 얘 누구야? 뭐야? 무섭죠. 야 그거 진짜. 옛날에 그 SBS 그 꿈에 나올 공포 것 뭐죠? 같지. 그 금요일에 하던 거? 응? 거기 나오는 귀신같이 나는 왜 여기가 근데- 이렇게 검해? 근데 반전은 네. 겁은 거나 안 거나 비슷해. 왜 비슷한 거야? 몰라. 평소에도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근데 그 오빠 혼자 안 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그렇지? 왜 이렇게 안 무서워? 그게 아니라 무섭게 한 얼굴이나 평소 얼굴이나 비슷해. 평소 얼굴이 맥스만큼 무서워서 그래. 이런 뭐 하는 거야? 정말. 야 진짜 이 방송 점점 근본이 없어지네. 진짜 근데 이거. 야 그만해. 와. 영화 이게 언제 할 거야? 크로마 이래가지고. 하나 걸어주고 이렇게 오래 노네요. 우리 할 거 없으면 종종 크로마 걸면 되겠네. 이거 옷은 항상 이 톤으로 입고 오세요. 맞아. 알았죠? 우리는 크로마를 걸고 네. 블론드는 자꾸 약간 옛날 영화처럼 이렇게 뭐 걸던 필름? 필름 효과랑 그리고 계속 그 저기 뭐죠? 흑백과 칼라를 교차를 네. 하잖아요. 화면 비율도 계속 바꾸더라고요. 비율도 바꾸고. 무슨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내 장난치는 생각에는 나도 그거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의미 없다고 하면 또 이제 댓글에 의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계시는데 계시겠지만. 찾아주세요. 적어도 딱 봤을 때는 약간 그 논리가 완벽하게 파악은 안 되더라고. 네. 왜 어떤 부분에서는 톤도 저렇게 하는가? 네. 왜 뭐 앞을 볼 때는 뭔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은 되더라고. 이게 과거 뭐지? 회상일 때만 흑백인가?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그것도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 에드리안 브로디가 연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조 그, 디마지오 말고 누구더라? 그 극작가죠. 극작가죠. 밀러. 아서 밀러. 밀러. 아서 밀러가 딱 등장을 할 때 처음 그 화면비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마릴린 먼로의 삶에
커다란 분기점이 있을 때마다 이게 바뀌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논리를 발견을 못했는데 네. 뭐 이거 한 번만 갖고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저 아직은 근데 한 두 번밖에 안 번을 봤는데. 보고 싶은 생각은 도저히 들질 않아서. 두 번 볼 것 같은데? 아니 이 형은 이제 나중에 와 표정이 정말 사악하다. 내가 그 순간 또 눈치 못 챘으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니야. 형 두 번 볼 필요 없게 내가 엑기스 만들어줄까? 아니 저 주세요, 저. 뭐 마릴린 먼로의 어떤 고뇌하는 그 부분인가요? 뭐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뭐. 네, 그럼 뭐 폭포로 시작해서 영화관으로 끝나나요? 아 근데 폭포 그 미학적으로 좀 재밌지 않았어요? 네, 재밌더라. 그건. 약간 네. 그런 예술 작품 같았어. 이 감독이 좀 예술성에 대한 네. 뭐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장- 예술성에 강박이 있는데 예술성을 이뤄낸 사람한테는 이제 예술성에 대한 강박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앤드류 도미닉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술뽕에 미쳤다. 앤드류 도미닉 감독이 아. 뭘 만들었던 감독이죠? 예전에 킬링 미 소프트리, 킬리 소프트리라는 영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만들었었죠. 네네네네. 근데 그 영화도 지루하고 재미없었거든요. 브래드 피트랑 또 연관이 있군요. 네, 그래서 아. 플랜 B에서 만들었겠죠. 여기 그렇구나. 영화 제작사가 플랜 B. 우리 브래드 피트가- 미나리도 제작했었던. 브래드 피트가 대표예요. 알아야 되나요? 네. 아니 원래 브래드 피트의 플랜 정확하게 B 눈웃음 치지 마.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되나요? 네, 알면 그렇구나. 좋죠. 브래드 네. 피트가 만든 플랜 B? 플랜 B. 음. 일단 근데 영화를 네. 뭐 소개를 할까요? 오버뷰를 하나 해주시죠 일단은. 네. 왜냐면 이거 안 보실 분 많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오버뷰는 줄거리 요약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개요, 이제 개요, 멀리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네. 개요 전반적으로. 개요 정도. 뭐 마릴린 먼로의 인생을 부분 띄워가지고 몇 년도 앞에 연도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전기 형식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조금 성장해서 헐리우드에 입성했을 때 입성하고 나서 스타가 된 다음 그리고 또 세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부분 띄어서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게 이번에 넷플릭스 최초로 19금이 나올 거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NC 17등급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네 생각보단 야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아나데 아르마스가 마릴린 먼로하고 얼굴은 되게 비슷한데 네. 어떤 그런 몸이 주는 느낌은 많이 다르더라. 그래요? 느낌이 좀 다른 저는 것 같아요. 몸매가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몸매 몸매 좋은 좋죠. 건 맞지. 응. 근데 마릴린 먼로의 몸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서 문제지. 그래요? 마릴린 먼로의 몸은 어때요? 좀 더 육덕져야죠. 아, 더 육덕져야 돼요? 조금 더 육덕져야 더 됩니다. 컬비하다 그러잖아. 네, 그래요? 마릴린 먼로가 좀 더 컵이하죠. 음. 그리고 이게 영어 네이티브들은 저는 뭐 그렇게 네. 막 와닿진 않았는데 영어 네이티브들은 쿠바 억양 때문에 억양 차이가 좀 몰입이 약간 어려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영화의 다른 단점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별거 그리고 아닙니다. 저처럼 마릴린 숨었어? 먼로의 네. 억양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모르죠 뭐. 그냥. 이게 원래 이제 아나데 아르마스가 쿠바 출신이라 쿠바식 영어를 아. 그 네. 라틴풍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마릴린 먼로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인? 남부 서부 서부. 발음인데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아까 이제 마릴린 먼로의 어떻게 보면 뭐 일대기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도 일대기죠. 거의 뭐 일대기에 가깝지.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 네. 고아로서 자란 네. 사실상 네. 그거부터 해서 이제 죽음까지는 다뤘으니까 근데 음.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뭐죠? 다이애나 비. 네. 네, 스펜서와는 다른 게 스펜서는 그래서 한 시작할 때 부분만 뚝 떼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그 자체가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펜서는 맨 처음에 우화라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죠? 다이애나비가 겪었던 그 상황의 여러 가지를 짬뽕시켜서 우리에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준 거죠. 그렇죠. 그 에피소드를 보고 나면 전체가 어느 정도 조망이 되는 에피소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근데 이 영화는 부분 띄어서 보여주는데 역시 뭐 에피소드 위주입니다만 그래도 전체 삶이 어느 정도 조망은 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마릴린 먼로의 삶이 굉장히 지 멋대로라는 거예요. 이 영화 멋대로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실제 마릴린 먼로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건 거의 외국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 멋대로 찍어놨어요. 그래요? 네. 이거 봐요. 지금 서비 가신 애들은 이 영화 보고 나면 마릴린 먼로가 실제로 맞아요. 그렇게 끝도 없이 불행했고 평생을 아버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뭐 이랬을 거라고. 남자친구랑 남편들한테 다 아빠라 그러고. 그래 이거 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것도 음. 낙태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낙태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전기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네. 이 히스토리컬 애큐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을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 근데 이거를 완전히 예를 들면 스펜서처럼 이거는 우화다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 버리면 누구도 그걸 보고 저 자체가 팩트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저런 류의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하지. 근데 이 블론드에서 다루는 방식은 그 순간순간의 장면이 되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되게 유명하게 남아있는 기록 필름 같은데 남아있는 마릴린 monroe의 모습을 거의 코스프레 가깝게 아나 데 아르메스가 그대로 연기한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앞에 또 연도를 찍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 연도를 찍는 게 난 너무 사악하다라고 느꼈는데 지네가 뭘 한다고 연도를 찍어. 아, 그러니까 연도를 찍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팩트처럼 아예 그렇지. 팩트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저한테. 머릿속에서 팩트로 그려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마릴린 먼로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치마하는 거, 그다음에 음. 뭐 뒤에 그 두 번째 남편이 걸친 상태로 이렇게 막 그 카메라 기자들 네, 보면서 네, 웃는 네, 네. 장면,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사진에서 본 모습이 그대로 아 저 사진 저기서 찍혔구나가 돼버리니까. 아니, 교묘하게 섞었죠. 네. 섞어버렸죠. 사실은 교묘하게 섞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누구를 예로 들 수 있을까? 그냥 뭐 송섬이를 예로 든다. 그러면 송섬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뭐 찌라시에서 보도한 게 있고 팩트로 나온 게 있고 뭐 법정에서 무슨 다툼이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뭐 YTN 확인이 같은 된게 데서 있고. 속보로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더라 뭐 섬이가 그랬다더라 하는 게 있잖아. 근데 이거를 다 섞어서 똑같은 톤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보는 사람들은 그 찌라시가 보도한 거나 아 YTN에서 속보로 나온 거나 모두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진짜 내가 없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아까 우리 쓰리썸 얘기했잖아요. 그 쓰리썸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네. 그럼 그런 기사도 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있는데 네. 유일하게 난 게 찰리 채플린 주니어와 연문설이 있다. 연문설이 땄을 때 썸 탔다는데 그것도 할리우드 리포터인가 어디서 아무튼 좀 찌라시스럽게 옐로우 나온 페이지에서 거였고 나온 거군요. 거의 아. 거의 그랬고 어. 그 찰리 채플린 주니어조차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친했던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친했다는 게 막 거기서 묘사된 것처럼 뭐 영혼의 단짝이 아니라 아니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요 그 썸을 네. 우리 둘의 나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식으로만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야. 아주 애초에. 거칠게 요약하면 어. 니네가 물어뜯기 좋게 썸 탄 건 맞는데 맞아요. 맺어지진 못했어 우리가. 전혀 아 아니라는 그럼 거죠. 약간 이번에 그 미노이 우원재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내가 그 잘 몰라서 내용. 왜냐면 이렇게 스캔들이 난 것처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앨범을 낸 거였거든요. 아, 그거랑은 조금 그거랑 달라. 좀 실제로 진짜 인간적인 좀 관계는 친하긴 했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필름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됐던 걔 별명이 뭐지? 찰리 채플린 주니어 거기서 뭐라고 카즈? 카즈라고 캐즈라 부르나? 부르나? 뭐 아무튼 뭐 이상한. 네. 걔와 음. 이 노마진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사실과도 거리가 멀 뿐더러 네.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룰 만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즈가 맞네요. 네. 뼈대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럼 되게 그렇죠. 과장한 거네요. 과장이 자체가 아니라 아예 허위죠, 허위. 허위지 허위. 이거는 그러면 마릴린 먼로 측에서 뭔가 이렇게 막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릴린 먼로 칙이 남아있질 않아. 오 가족으로 안 나쁜 남겼거든. 놈들이네. 애초에 또 고아였고 또 음. 고아 사실상 고아. 네, 사실상 고아였고 아유. 부모도 다 사망했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과 현실을 넘나드는 포인트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엄마가 정신적인 네. 문제가 있었다.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어쨌든 엄마의 그런 방관 속에서 고아처럼 길러졌다는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지인에게 길러지면서 그러다가 거기서 또 고아원 가게 되고. 그러기도 했고 실제로 어린 시절 성추행 비슷하게 네. 그 연속적으로 당했죠. 당했어요. 네. 당한 누구한테요? 그건 안 나와. 맡아서 키워준 사람의 사람의 남편. 그러니까 네. 되게 박복한 여자인 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 그 우리가 마릴린 먼로를 말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좀 이중인격스럽다고 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바보와 음. 똑똑한 사람을 오가는데 실제로 그게 막 라이브로 오가요. 네. 현실에서도 막 오가. 순수함과 그런 뭐 여우 같은 매력적인 네네네. 모습이 그렇지. 왔다 갔다 한다는 근데 거죠. 그게 원래 마릴린 먼로 자체가 뭐 사람이 막 개방적이거나 막 저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럼 약간 혹시- 이중인격 가깝게 성격이 바뀐 거죠. 여기에 나왔던 것 중에서 네. 그 존 F 케네디 네. 그것도 그것도 확인된 얘기가 아닙니다. 아... 물론 존 F 케네디와 썸띵이 있었다는 소문은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심지어 마릴린 먼로의 죽음도 10중 8구는 그러니까 죽음에 음모론이 관해서 있죠. 음모론이 한 10개가 나오면 그중에 8개는 케네디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된 건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한테 선물했던 롤렉스 시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럼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네요. 대통령에게 사랑을 담아라고 뒷면에 새겨진 롤렉스 시계가 데이데이트 모델이라는 아... 주로 예문 시계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지. 우리 그거 아마 참고로 나중에 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명한 네. 그 존 F 케네디 생일 파티에서 네. 마릴린 먼로가 그때 이게 그 몸에 그 마릴린 먼로의 아주 그 뭐라죠? 상징과도 아이코닉한 같은, 옷이 네. 있어요. 네. 그 화이트 드레스인가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약간 나신처럼 보이게 네, 만드는 부인에게 쫙 네. 붙는 옷이 있어요. 그거를 하고 머메이드 라인에. 나서 진짜 그 마릴린 먼로 특유의 그 애티튜드가 있거든요. 막
뭔가 약간 백치미가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정신도 차렸다가 이러면서 굉장히 귀엽게 플러팅하는 느낌을 주면서 플러팅이 Happy 이제 Birthday, 꽃이다. 네. Mr. President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어. 그 노래를 부르죠. 네. 그것도 아무튼 이 상징적인 둘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뭐 존 F 케네디가 예전에 뭐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젊었던 시절부터 알았다라는 말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존 F 케네디가 죽고 나서 이제 로버트 네. 케네디가 동생이잖아요. 네. 동생하고도 이제 썸띵이 썸씽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얘기가 있죠. 로버트 케네디가 정말 그 부부 생활 그러니까 나중에 제클린이 쓴 전기 같은 그 책이 나와요. 근데 정말 성생활은 거의 쓰레기 가깝게 문란한 인물이었다는 게 나중에 제클린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것도 뭐 완벽하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마릴린 먼로가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이미 다른 여자들 립스틱이 묻어 있는 샴페인 잔이 잔뜩 있는 모습이 나오고 뭐. 아무튼 근데 뭐 이제 그것도 사실은 네. 아닙니다. 네. 그 썸띵이 장면도. 있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고 네.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간 것도 다 허궁이에요? 그거 허구죠. 확실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 사실은 어디까지냐 둘 간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둘 간에 분명히 뭔 일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섹슈얼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까지만 있지만 네.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체는 없죠. 하다못해 당사자가 얘기를 하든가. 심증이죠, 심증. 네. 그러니까 계속 호사가들이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원래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야 내가 케네디랑 친한데 말이지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거든. 그죠. 그럼 또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돌다 보면 또 언론 같은 데서 한번 쏴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팩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얼마나 거죠. 물어뜯기 좋아요. 예전에 마릴린 먼로가 그 네. 말을 한 적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케네디 대통령하고 뭐 우리 존과 친하다. 네. 그리고 뭐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뭐 이게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때 아마 뭐래더라? 이 영화에 나온 대사가 있어요. 뭐 영혼끼리 통하는 뭐 친구 같은 사이다라고 차에 타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대통령님이랑 맞아. 저는 맞아요. 어쩌고 그게 아마 저쩌고. 실제로 했던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네. 어차피 뭐 원작이 있는 영화긴 하지만 네. 이 감독이 뭔가를 이거를 팩트로 음. 파방하고 내세우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으니까 네. 요걸 다 조금씩 다 흘려요. 네. 이름도 넣는 듯 마는 듯. 그렇죠. 그 장면도 넣는 듯 마는 듯. 네. 대사도 뭔가 완결이 안 되는 대사를 그렇지. 던지죠. 근데 던져. 그게 뭔가 기분이 나빴죠. 네. 아. 그래놓고 만약에 야 이거 사실 왜곡이잖아 그러면 아니면 뭐 내가 언제 팩트라 그랬나? 이렇게 빠져나가려. 그래서 나는 화면비도 계속 바꾸는 것 같았어. 나중에라도 변명하기 좋게. 야 이거 확인이 안 된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화면비를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게 소설처럼 보이겠다.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존나 재수가 없었어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느낌이구나. 더 열받는 건 마릴린 먼로한테 유족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지 멋대로 좆대로 찢어가 갈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그 장면 있잖아요. 존 F 네. 케네디한테 뭔가를 해주면서 그거를 오랄이요. 네. 그 뭔가를 네. 해주면서 그거를 영화관에 연 2주 연속 오랄. 그러네. 아니 오랄 전문 방송인가요? 저한테 그게 되게 충격적인가 봐요. 자 기억이 너무 남. 그거를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거를 영화관에서 이렇게 네. 영화의 한 장면인 좋아하십니까 안 것처럼 좋아하십니까? 좋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좋아요는 또 뭐야? 좋아합니다. 싫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그 영화관 비율로 이렇게 그걸 영화관 속 영화처럼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솔직하다고 봐야 될지. 이 시대 마릴린 먼로네. 예? 예? 뭐 회심에 한 방 할 거였는데. 에? 야, 그 찬스를 줘도 못 살리네. 원래 바보랑은 토론이 안 된댔어요. 뭘 알아야 토론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넘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영화관 안에 마릴린 먼로가 마치 그 오럴 섹스를 해주는 것처럼 그 영화처럼 만들었잖아요. 네, 네,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모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영화의 그거는 혐의는 이거죠. 마릴린 먼로는 이때 본인 제정신이 아니라 연기 액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근데 그걸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겁니다. 고인을 그렇게?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보통 고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화의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진짜로. 고인에 대한 그렇죠. 최소한의 네. 예의도 없었던 장면이어서 전 그걸 보고서 약간 처음에는 헉 했다가 저런 걸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드신을 찍거나 러브신을 찍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말로 밝혀진 게 없으니까 케네디랑 사랑을 나눴다라고 영화가 얘기해도 돼요. 영화란 건 그런 건 창작이란 건 그런 거니까. 그러면 아주 극도로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작정하고 정말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였는데 좀 추한 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던가
뭐 이거 제가 한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17세 받을 거였으면은 네. 그냥 아예 좀 약간 더야. 안 보여주고 쓱 안 숨기던지 보여주고. 아니면 아예 다 보여주던지. 그렇지. 아니 애매하게 그 17세 그게 받아가지고. 손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네. 느낌만 줘갖고 네. 상상력은 딱 자극하게 일부러. 근데 이게 배우였나 감독이었나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그래 이게 가짜야.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마릴린 먼로 입장에서 그녀가 어떠한 수치심과 그 기분을 느꼈을지를 그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게 더 재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고인이 생전에 성적으로 모독을 당한 상황을 지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상상해서 그게 그녀가 느꼈을 것이 그렇지. 법한 마음이다. 마치 이거를 그녀를 위해서 보여준다는 듯이 포장하는 거잖아. 그렇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러니까요. 장면이 그녀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불쌍하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녀가 마치 그걸 의도해서 자기 몸을 판 것처럼 그렇지. 그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이 내내 아나 데 아르마스 연기하는 톤 자체가 완전 백치아다다예요. 얘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남자가 원하면 물론 근데 이 영화 내에서 그런 단서를 주는 장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는 여자처럼 보인단 말이야. 계속.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맨 어. 첫 장면에 보면 왜 그 첫 장면 아니고 당하는 첫 장면에 보면 음. 영화 배역을 따기 위해서 회장실로 들어가고 거기서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안 되죠. 당했다라고 봐야죠. 그거는 이제 근데 레이프라고 어. 보통 많이 보는데 근데 당한 거라고 했지만 찾아간 건 본인이잖아요. 그런 근데 장면을 가기 전에 막 만들어서. 연기 연습을 해갖고 갔잖아요. 그냥 간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 강간을 당할 줄은 몰랐던 것 몰랐지. 같아. 근데 당하는 순간 그래 내가 여기서 그냥 당하자 한 참자. 건가? 참으면 배역이 생긴다. 배역이 생기겠지라고 순간적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다고 이제 묘사를 하는데 네. 그 20세기 20세기 아니 배역을 21세기, 따기 위해서 20세기, 회장을 20세기 만나러 가요? 폭스사 네. 그게 이제 당대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불렀던 인물이에요. 이기는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네. 마릴린 먼로랑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 없어요. 또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난 또 그것도 있는 줄 알았잖아. 나도 그게 이 영화 뭐 있어 보인다니까 진짜로. 왜냐면 웃긴 게 마릴린 먼로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들을 예를 들면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찰리 채플린 주니어와의 관계, 네. 그 폭스사 사장과의 관계, 그게 일단 다 허구야. 다 허구인데 그게 참 흥미롭네. 그럴싸하게 만들었어.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가 이 영화의 허구에 오히려 진실성을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던 마릴린 먼로가 갑자기 왜 캐스팅됐지? 근데 사실 그때 마릴린 먼로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거기에 캐스팅이 돼서 노래 연기 연습 하고 있었어요. 아, 이 마릴린 먼로가 되게 대단한 게 본인 이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마릴린 먼로 하면 핀업걸, 네. 덤블론드의 전형적인 이미지. 핀업걸이 이제 저 사물함에 꽂아놓는 그렇죠. 여자 사진. 그러니까 이제 네. 사진을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는 거야. 네. 특히 야하거나 좀 그 이제 자극적인 사진들. 밤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로 따지면은 소주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달력, 소주 달력에 있는 그런. 소주 달력 모델. 밤쉘이 뭐예요 혹시? 밤쉘. 제가 밤쉘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밤쉘이 여태 뭔지 몰랐네. 그러니까 뭐라고 밤쉘이라는 게 해석을 해야 이제 되지, 이게? 폭탄이라는 네. 건데 네, 우리도 네, 왜 몸매가 왜 폭탄 몸매 막 이런 폭발적인 몸매. 폭발적인 몸매 뭔가 이렇게 그걸 밤쉘이라고 해요? 그 앞에 무슨 밤쉘이라고 하는데 아 그럼 포규랑 비슷한 건가요? 그게 뭐예요? 포규가 뭐죠 근데? 포규는 뭐예요? 바로 했어야지. 그 사이에 그 갭을 어떻게 편집이 안 되나요 자체적으로? 뭔데? 포규는 뭐예요? 포규가 이제 가슴이 폭발적으로 큰 여자를 포규라고 불러요. 네. 유는 가슴 유예요? 유가 뭐지? 유가 뭐 그 유 맞죠? 아우 여기서 그걸 뭐 다 단어를 발음을 해야 되나 싶고. 대한뉴스에 제가 폭두잖아요. 폭두. 아. 네. 이게 폭두 정도는 웃을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은 처음 들어요. 전 포규도 처음 들어봐요. 폭두 당연히 처음 들어보지 내가 만든 말인데. 밤쉘이. 그게 약간 그 이제 남자들 용어야. 되게 섹시한 여자를 섹시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폭탄이라 폭탄이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이라는 거니까. 너무 옛날 단어네. 밤쉘이요? 아니요 아니, 그냥 지금 폭 뭐 이런 거. 포규 뭐 이런 거? 저 우리 네. 그 폭자에서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지금 할 말이 그게 아닌데. 아니 근데 마릴 먼로를 그런 이미지로 많이 네. 실제로 했고 네. 그리고 본인도 그걸 활용하잖아요. 중간에 사실 자기가 그거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면 이제 같은 많은 걸 같이 포기해야 되기 포기 때문에 안 합니다. 포기 안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져가요. 마릴린 먼로가 그거에만 갇혀 있던 사람이냐면 그것도 아닌 절대 게 아니죠.
이미 데뷔 시절부터 본인이 그 처음에도 나오지만 그 연기를 하려고 학원을 다녀요. 네. 학원을 다니고 나중에는 20세기 복사하고 맞짱을 떠갖고 본인이 그걸 이겨요. 계약 관계를. 계약관계 뒤집어 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직접 차려요. 제작사를. 인디펜던트 제작사 어. 차려요. 인디 회사. 그러니까 되게 선구적이고 되게 진보적인 여성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어디까지나 그 덤블론드라 그러죠. 네, 네. 그 멍청한 금발 이미지는 마릴린 먼로가 본인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용해 먹은 이미지에 불과했던 것이지 실제 저렇게 덤블론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접근하기 쉽게끔 이렇게 대중성을 갖게끔 만들어낸 이미지. 네, 당시 미국 남자들은 그런 여자에게 환호했던 건 사실이니까. 이게 머리가 아. 원래 그렇게 하얀 머리가 아닌데 그죠 흑발인데 염색을 거라고. 했는데 음. 그 당시에만 해도 그때가 뭐 40년대, 40년대 초반이죠. 40년대죠. 네. 그때가 미국에서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 약간 좀 주체적이고 강한 여성상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나와갖고 갑자기 그냥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지. 백치미의 매력을 뽐냈구나. 백치미의 남자라면 누구나 쟤는 나랑 자줄 것 같은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좀 더 좋게 표현하자면 네. 이 섹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여자. 그렇지. 아. 자색추. 예? 예? 자유로운 뭐야? 섹스를 추구하는. 아 거죠. 이게 뭐 그런 어. 그럼 응? 뭐 또 아, 자꾸 오윤혜가 만들 지가 거예요? 스스로 자색추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오윤혜가 그랬어. 내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오윤혜가 만든 거예요. 자색추는 뭐 원나잇이에요? 뭐예요? 몰라요. 자유로운 사랑이래요. 자유로운 섹스니까 뭐 자유의 기준은 본인한테 있겠지. 어쨌든. 아 근데 저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 뻐끔뻐끔하면서 이 말을 안 하네요. 진짜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다음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릴린 먼로가 저는 뻥치시네. 백치미라는 게 약간 오은혜 씨 실망이네. 의외였던- 개인적으로 손문선 씨가 괜찮습니다. 오늘 문선 선배가 음. 저기 그 뭐야 이상형 월드컵에서 가차없이 떨어뜨리고 거울 오빠를 선택하셨어요. 아 저 취소합니다. 아 가차없이 떨어뜨렸어요? 아니 그럼. 손문선 씨는 저를 픽했죠. 근데 이제 현주 언니가 옆에서 나는 거울 오빠라고 했더니 그냥 바로 갈아타셨어요. 그렇게 주관이 확실하신 분은 아니네. 연주 씨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아니에요. 그 이 장면에서 네. 그 마릴린 먼로가 남자를 꼬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지? 말로 야구 선수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연출가를 만났을 때 보면은 공통점이 있네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던져요. 환심을 사려고 던졌다가 들어주세요. 듣고 있어요. 환심을 사려고 던졌다가 그 네. 남자가 그거에 뭔가 발끈하거나 약간 포인트가 안 맞는다고 싶으면 바로 말을 바꿔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느꼈어요. 아 근데 그게 마릴린 먼로의 병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지? 기분장애. 경계선 아니요 기분장애라는 기분장애? 병이 있어요. 기분장애? 네. 아니 있어요. 기분장애라는 게 있는데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전략일 수도 있지만 실제 좀 그런 병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기분이 심하게 거기서는 변동되는. 그 남자가 조금 기분이 나쁜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다시 좋은 얘기를 근데 바꾸더라고요. 여기서는 장애라기보다는 기술 같긴 하다. 남자에게 지나치게 굴종적이고 지나치게 남자에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하는 움직임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 성의가 그러면 맡겨졌어요. 그게 감독이나 작가의 어떻게 보면 몰아가기라고 보나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시작부터 파더 컴플렉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야, 근데 파더 컴플렉스 그게 어. 그렇다 그러면 그렇고 안 그렇다면 그런데 거기 대표적으로 그 뭐지? 자기가 사귀었던 모든 남자를 이 아빠라고 연상을 일단 사귀죠. 네. 연상을 사귀고 아빠라고 불러 데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요즘 그 미국 애들이 쓰는 슬랭 중에 데디가 있어요. 데디가 뭐냐면 그냥 자는 사람을 아빠라고요? 그러니까 성적 파트너를 데디라고 그래. 어머, 왜? 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우리 딸이 데디라고 불렀을 때 막 이런 말 하니까 애들이 그 말을 오해한 거야 외국 애들이. 제가 예전에 트윗을 한번 잘못 쓴 적 있어갖고. 왜 데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데디라고 부른다는 거거든. 대박이다. 네. 저는 아빠한테 오빠라고 한 적 한 번 있는데. 그건 잘못 나온 거겠죠? 아빠가 갑자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빠가 준석이 태웠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오빠 이렇게 했다가 아빠가 자기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어가지고 전 아빠 얼마 전에 이러면서 저 얼마 전에 엄마한테 자기야라고 했습니다. 다들 왜 이럽니까? 아니 그게 입에 붙은 거지. 나는 여자친구한테 엄마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컴플렉스입니까? 여자친구한테 엄마라고 한 건 좀 화나는데? 왜 잔소리를 하길래 알았어요 엄마 이랬지. 다시 말하세요. 네 왜요? 엄마 컴플렉스입니까? 엄마 컴플렉스 없습니다. 그랬구나. 뭐 없다는데 뭐라 하려고 하지 마요. 다들 말 실수를 하는데 뭐 그녀는 근데 실수가 아니었잖아요.
다 그렇죠. 데디라고 했잖아.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무슨 편지에 데디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누가 봤대요. 아. 그 편지가 있어. 근데 실제로 그녀가 남친들한테 데디라고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이것도 허군 거네. 그러니까 이것도 교묘하게 섞은 교묘하게. 거지. 그러니까 이런 네. 어떤 근거가 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찌라시의 요 한 줄조차도 네. 아주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럼 솔직히 하나하나의 말하면. 루머를 가지고 사람 완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렇게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렇게 0대0처럼 이 영화 안에 팩트가 몇 퍼센트나 첨가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상화의 힘이죠. 책이라면 사람이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서 아네 데 아르마스가 막 야한 옷을 입었다가 그 옷을 또 벗었다가 너마징. 쓰리썸을 했다가 이거저거 막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걸 사실로 믿고 싶어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화관에서 저 시대는 영화관에서도 하는구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뒤에 다 같이 저 영화를 시대도 보고 아니야, 있는데. 저 시대도. 저 시대도 아니, 저 시대. 지금도 합니다. 야 앞서갔네. 막 지금도 해요? 네? 지금도 아니, 영화관에서 해요? 시네타운 19에서 이제 사연을 받잖아요. 네. 이제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연이 많이 와요. 한다는 사람 많던데. 그러니까 음.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연이 많이 오는데 그럼 옆에 사람이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없을 때 하겠죠. 사람 많이 없을 때. 마치 한강공원 같은 느낌인가? 그런 거지. 한강공원에서는 방금 뭐야? 한강공 같은 느낌인가? 자식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아, 고맙습니다. 왜 구해주고 그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폭포처럼 침이 나왔는데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송폭수 몰이하고 있었는데. 나는 언제까지나 친구가 되어줄게. 이런 남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나의 처녀 자리. 아유 마릴린 먼로가 참 호탕하네. 우린 쓰리썸이야. 지금 소리가 들려. 땡. 나중에 자체로 땡. 애들 앞에서 냉수 먹는 거 아니랬거든요. 막 던지면 안 나 돼요. 너무 부끄럽다. 앉아서 먹어.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한다. 난 못하- 영대 박사님이 셋이서 방송하는데 우리 쓰리썸 같대요. 이러면서. 야. 마릴린 먼로는 유족이 죽었죠. 예. 저는 가족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방송 이거 완전 고소각입니다. 형. 이거. 형도 살아 있잖아요. 그냥 형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감당을 못할까? 뭘 가족까지 내려갑니까? 형이 감당하면 나서. 되지. 우리 내가 다 성인인데 나도 뭐 어때요? 성인인데. 맞아. 그리고 처음에 형 입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다시 리핏. 쓰리썸 하는데 우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갑자기요? 아유, 쓰리썸을 보니까 우리 셋이 생각났어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밑에 이제 김 쓰리썸. 단독해주네. 야 진짜 그거는 정말 어유 저 이걸 뭐 한글로 바꿔줘. 김삼섬이라고. 괜찮다. 김삼섬. 약간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김삼섬. 막 그럼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근데 김삼섬이 박사님 뭐예요? 왜 별명이 삼섬이에요? 이거 뭐 한류 드라마 같네. 김삼섬. 이런 식으로 지금 당한 거잖아요. 마릴린 먼로가. 그렇죠. 매도를 당한 거지. 근데 이렇게. 마릴린 먼로는 죽은 다음에 나왔으니까. 마릴린 먼로는 불쌍해요? 나는 안 불쌍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용해 먹고 싶고. 왜 그래요, 삼섬 오빠? 앞으로 댓글 어디 난리 가서 나겠네. 다른 방송 이런 데 가서 누가 네. 삼섬이라고 말하면 진짜 다 죽여버린다. 진짜.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약간 있네. 딤섬 같기도 하고. 맞아. 그 생각하긴 했어. 차라리 김딤섬 하자. 김딤섬? 김섬? 하지 마.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만 아는 거지.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딤섬이에요. 이렇게. 진짜 중요한 통찰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와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통찰이었는데 멍치지 마. 없었지. 있어.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팩트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음. 조 디마지오와는 그런 관계가 맞아요. 맞죠? 조 당연히 맞죠. 디마지오한테는 실제로 맞았고요. 네. 그 야구 방망이로 디마지오가 때렸어요. 야구 야구 선수. 방망이로. 전설적인 야구. 조 선수입니다. 디마지오가 당대 최고의 야구 선수인데 예. 마릴린 먼로 이제 거기서는 어느 시점에 만났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꽤 이른 시기에 만났어요. 연애를 꽤 오래 했어요. 근데 마릴린 먼로가 또 특징이 막 연애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그러기도 하고 당대만 해도 그게 있었어. 미국도 간통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그것 때문에 또 그 기획사에서도 야 그러지 마. 좀 연애 좀 참어. 막 이랬어요. 안 그러면 이게 조사 들어오니까.
그런데 조 디마지오와는 좋은 관계가 맞았고 음. 실제로 결혼 생활 동안 구타당한 것도 맞았고요. 구타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지하철 송풍구에서 올라오는데 네네네. 치마 뒤집어지는 그 사진 있죠. 거기서 이러고 있잖아 뒤에서. 그 사진 거기서 이러고 혼자 환호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조 디마지오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마 그랬잖아. 몇 번. 하지 말라고 그럼 하다가 하지 말라고 했지. 두들겨 패고 결국엔 파견까지 갔죠. 그럼 그건 현실인 거네요. 그 사진 속의 조 디마지오의 이 장면은 그건 실제 있었던 그건 거네요. 실제 그거 있었던 그럴 일이죠. 거라고 보는 거죠. 와. 그리고 이제 그 아서 밀러와의 관계도 네. 그것도 맞고요. 연출가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살짝 이렇게 툭 던진 게 있어. 뭐냐면 아서 밀러가 자기의 작품의 영감을 위해서 마릴린 먼로를 네. 이용하냐 안 하냐. 마릴린 먼로는 그거를 나를 이용하지 않으면 얘를 좋게 보려고 그랬거든. 그쵸. 그런데 자기를 결국 이용했던 거야. 말했잖아. 그렇지. 아빠 내 얘기를 극본으로 쓰지 않을 거죠? 이렇게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마릴린 먼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실제로 이용을 했죠. 마릴린 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끊임없이 하여튼 그걸로 자기 스스로도 모순에 부딪히는데 노마진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마릴린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장애가 아니라 기분장애가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인격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니까 노마진으로 살고 있을 때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마릴린 먼로로 살고 있을 때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예요. 맞아. 네,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죠. 약간 우린 공감되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멀쩡한 송섬이로 살고 싶다가 여기 와서 바보 같은 겨들송? 겨들송으로 살다가 어디 가서 센 척하는 그 송그램으로 살고 싶고 그러거든요. 네. 아 그렇지 송그램 않아요? 근데 송그램은- 사진이 갈수록 이뻐. 네. 아 송그램 저 가끔 반합니다 그거 보고. 진짜. 오 씨발 너무 예쁜데? 그러다가 이제 대문신에 와서 현타 오고. 대우시장에서 만나는 건 송바 보고. 아 그러니까 말이야. 다른 방송에서 송폭 쓰고. 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을 갖고 있어요. 굳이 맞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집에서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혼자 있을 때 내 성격과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사람들 앞에서 내 성격이 다르잖아요. 맞아. 제가 다를 그래서 수밖에 없지.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어떤 개그맨 분이랑 무슨 불량택시라는 프로그램 유튜브가 있었어요. 불량택시? 네, 거기에 출연했던 분량이 맞나요? 영상이 죄송합니다. 영상이 있어요. 인터뷰한 내용인데 네. 요즘 고민이 뭐예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벌써 지금보다 몇 년이 어렸을 텐데 그때 제 고민이 뭐였는 줄 알아요? 뭐요? 제가 저를 모르겠어요.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성장기에 맞네요. 이러지 않아요? 어? 제가 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통 초등학생 성장기 때 이러지 아니 않아요? 왜냐면 그때가 정체성을 처음으로 그렇지. 갈등을 겪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던 시절이었고. 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는 막 밝은 척하다가 저 있네. 네, 어떤 사람 진짜네. 만나러 지금 화면 가면은 뜨겠다 지금. 저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것도 너예요? 네네. 그러네 너 맞네. 저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이거 보니까 나 정도는 진짜 껌이다. 저렇게 무섭게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치.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릴린 그러니까. 먼로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인격 장애는 뭐 그냥 되게 소소한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그게 진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 음.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섹스 심벌로 추앙을 해요. 모든 무서울까. 남자가 다 거기 이제 많이 나오는 장면이 뒤에 남자들이 실제로 뭐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지만 남자들이 뒤에 진짜 막 소리 쫙 깔려 지르잖아요. 있고 다 기립박수 치고 완전 정말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휘파람 불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잠재적으로 마릴린 먼로랑 자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이게 효과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이 사람 커져. 입이 커지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뭘까? 뭘 하나하나 의미하는 입 걸까? 하나하나가 전부 마릴린한테는 스피커처럼 보였던 거예요. 너무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무섭겠다. 거는 표현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고인 모독에 가까운 왜곡만 없었다면 그런 효과는 굉장히 뭐 저는 극장 안에서 막 이렇게 화면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적인 기교가 납득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화면비는 좀 머리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마릴린 먼로의 이중성과 본인의 자 분열. 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재밌었던 게 그거더라고. 뭐 이건 팩트 이런 걸 떠나서 계속 나는 이건 내가 아니야 이랬다가 네. 다시 또 그걸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네. 다시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러고. 근데 이게 아까도 서미송이 얘기했지만 이게 마릴린 먼로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빠도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방송할 때 속으로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했다가 거의 없다 했다가 백제육이었다가 백제욱이었다가 제육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고기인 상태? 생고기인가요? 볶으면서 바로 고추장에. 이제 육사시미 해 먹어도 되는 신선한 상태군요. 그렇죠. 고추장에 야.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는 거고. 아 육사시미 그냥 소금만 찍어 먹으면. 저는 사시미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날 음식을 못 먹어요. 육회도 안 먹어요? 육회도 안 먹어요. 육회 주면 구워 먹어요. 아 근데 회 먹고 싶다. 지금 쌀쌀할 때 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래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가을엔 전어거든요. 아. 봄에는 도다리. 지금 네. 제육볶음 앞에서 전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육, 전어, 도다리해서 쓰리썸 해서 드세요. 그러면. 삼합이다 삼합.
김삼합 씨. 누가 자막 띄우나 볼 거야. 나중에 이 별명을 모아가지고 그 김삼합 씨 화면에다가 별명을 가득 채워보고 싶어. 아 야구 선수 김태균 씨한테 연락 왔어요. 왜요? 진정한 김별명은 당신이다. 진짜요? 아니죠. 거짓말이죠. 김거집 하나 추가할까요? 김구라는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네. 거업이 아까 너무 잘 말해줬는데 네. 본인도 이게 우리가 페르소나라 그러잖아. 그치. 나는 그거 약간 뭐랑 비교하냐면 그 중국 변검 있잖아요. 가면. 이렇게 하면 얼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얼굴 막 바뀌고. 치락치락. 근데 이게 페르소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는 평생 다른 페르소나를 그냥 갈아 끼고만 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몰라요. 가면은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지.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니 그 안에 얘한테 나는, 엄마한테 음. 뭐 나한테 음. 뭐 평론가로서 누구에게 다 다른 달라. 가면을 끼고 다 있기 다르지. 때문에 네. 맞아. 매번 갈아 끼울 뿐이지 네. 이 생얼은 모른다는 거야. 너무 맞는 것 같아. 저희도 무슨 방송 가면 또 다른 사람처럼 음치로 그러니까. 들어있고 그렇죠. 어디 가면 꺄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이거 마이크 꺼지고 난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방송의 연장 같기도 하고. 저는 근데 이 팟빵홀 계단 내려오면서부터 겨들송으로 변신하고 길거리 걸어다닐 때는 되게 도도하게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계단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신나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뭐 여기 들어오는데 막 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딱 앉으면 이걸로 변하는 거지. 월요일도 족바가 화요일도 족바. 아 화요일은 족바가 고발 뉴스. 네. 아 족바가. 족바가.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를 정말로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성찰을 우리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난 너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성찰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그 매개체가 이런 이 영화라는 게 싫어요. 이런 졸작을 하기 싫은 거지. 네. 고급스러운 영화라고 좋은 영화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장점이 없습니까 이 영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졸작이에요. 영화가? 좀 스타일리시하긴 하잖아요. 에휴. 약간 그러니까 이 스타일리시가 아까 연출이 말했잖아요. 좋은데? 응. 씹어 삼킬 만한 정도의 기교느냐, 기교이냐. 그러면 딱히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들이긴 하다. 다. 그쵸. 예.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를 봤을 때 그 빨간 옷 입은 여자 네. 있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지 명확하게 와닿진 않아요. 사실 이게 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쉰들러가 뒤지기 직전에 만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다 보면 그 중에 빨간색이 하나 지나가잖아. 근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잔상이 남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저 흑백 영화 속에서 걔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게 마치 쉰들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학살의 대상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는데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술 영화인 척 막 있는 대로 폼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겉멋이 없다. 그렇죠. 딱 그거 하나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잔상이 오래 남고 계속 생각나고 그 의미는 뭐였을까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교훈을 얻거나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리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첫 번째 너무 많이 쏟아부어요. 예, 그래서 마치 이 다큐인 것처럼. 네, 너무 많이 쏟아붓는데 마치 이 영화가 자꾸 이거 니네한테 되게 사실처럼 보여주지만 사실 아니야라는 혐의를 내세우기 위한 맞아. 떡밥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존나 기분이 나빠요. 이거 우리 예전에 무슨 다른 영화 할 때 얘기했던 건데 농담처럼 던지는데 네. 사람들 안 웃으면 나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맞아. 약간 요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비겁한 걸 존나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비겁하니까. 동족 혐오예요. 이 영화는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존나 비겁한 거 같아요. 요즘에 피디님 편집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한 얘기를 가지고 거업 생각 이러면서 밑에 초르륵 깔아주시더라고요. 그거 봐, 지네들도 자기네들 빠져나가려고 구멍 파는 거 아니야. 이제 거업 땡땡에서 이 영화는 네. 비겁해요. 근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스타일리시함을 음. 거업은 이제 비겁하게 본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마릴린 먼로의 서사 전체를 다루는 게 일관된 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톤을 따라가다 보면 꼼짝 없습니다. 아무리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릴린 먼로는 아주 삿된 말로 할게요. 어렸을 적에 이루지 못한 파더 컴플렉스 때문에 남자만 보면 의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뭔가를 이루고 있는 남자만 보면 정신 못 차리고 막 주는 그런 여자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딱 그렸네요. 여기서. 그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마릴린 먼로에 대한 선입견을 네. 강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입견을 구체화시켜놨어요. 오히려 네. 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런 여자가 된 네. 거야. 네.
그 전후 사정을 설명까지 해버리잖아. 사실이 아닌 걸로 또. 더 충격적인 게 마릴린 먼로를 알고 있는 두 분, 잘 알고 있는 두 분한테는 난 이게 잘은 몰라요. 이게 네. 하나의 사소한 그런 상상을 구체화시킨 거잖아요. 네. 저처럼 마릴린 먼로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 그냥 그래, 사진으로만 본 사람은 대부분 대부분 서미처럼 알고 네.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구체화도 아니고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그게 더 문제인 거. 그러면 그 너무 사소한 궁금증인데 그렇게 그냥 아예 생각 없던 상태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어요?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때도 저랬구나 그런 저 때도 느낌이었어요. 저랬구나. 극장에서 저 때도 했구나.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뭔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저 때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때는 더 심했지. 너무 사실 구체적으로 그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속에 선입견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 때 연예계는 완전 정글이었고 하비 와인슈타인 같은 새끼들한테 한번 몸을 줘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걸 그런 의식을 아무래도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장 기준으로 네. 보거든요. 야만의 시대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때 시대를. 근데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넷플릭스에 담아서 전 세계에 뿌렸다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아예 어떤 목표를 갖고 마릴린 먼로에 대한 어떤 거를 내가 좀 깨주겠다라고 네.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걸 보면 좀 더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라 하면서 저는 방점을 다른 데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보면서 내가 뭐가 불편했냐면 시종일관 파더 컴플렉스요. 맞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와 마지막 편지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근데 되게 매력적인 서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얘기까지 막 덧붙이면서 그 파더 컴플렉스라는 거를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이야기의 한 부분일 때는 설득력이 있는데 그걸 마릴린 먼로의 전체 인생을 그걸로 규정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블론드 말고 빠더라고 하던가 제목을. 아니 근데 아니 주제가 새로운 발상에서 순간 말문이 턱 막히네. 아까 파더가 뭐라 그랬죠? 마릴린 먼로를 처음 봤을 때처럼 그냥 마음이 턱 막히네. 아니 블론드가 주제가 아니었잖아요. 파더라 그러면은요. 네. 누가 보면은 신부님 얘기인 줄 알아. 갓파더 막 이런 거. 파더 막 이런 거. 그리고 이것도 문제예요. 마치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성생활이 문란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이 어떻게 사는지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뭐 코업도 물러날 수 있죠. 문란할 수 없죠, 저는. 아 그래요? 네. 왜요? 네? 문란하면 안 되죠. 이 안은 문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네. 생각한 것도 문제라 그랬어요. 그럼 씨발 난 무조건 지옥행이야. 지옥 1, 지옥 2. 형은 안 갈 거 같아. 아니야. 쓰리. 뭐든지 3이네. 예전에 우리 그냥 아서 가끔 클라 앞에서 김삼돌이라 그래 그냥. 아서 클라크의 명작 예? 라마와의 랑데뷰 보면은 네. 또 마지막에 모든 것은 3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아 그래서 본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랑도 결국은 3이군요. 아유 제가 우리 집에 딸 둘에 와이프니까 3이죠. 본인 제외하고 3이네요 거기는.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차이는 있다고 봐야 돼. 차이는 있네요. 네, 그래요. 어찌됐건 아이고. 마릴린 먼로가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을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것도 사실 확인 전혀 안 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뭐가 됐을지 모르잖아요. 이 여자가 정말로 어떤 그 블론드와 정말 노마진과의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와 노마진과의 간극 안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렇게 남자를 갈구했는지 아니면 이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파더 컴플렉스 때문에 그랬는지 뭐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규정해 버린다니까. 이건 마치 진짜로 이게 성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맞아요. 남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섹스를 해주는 것밖에는 모르는 애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막 데디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렇죠. 좀 약간 좀 기분이 깔끔하진 않아요. 뭔가 그런 좀 불편하고 불쾌해였어요. 네. 약쟁이로 그린 부분은 실제인가요? 네, 약은 약은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약은 아니고 네네네네. 처방약인데 네. 처방약을 그 신경안정제 같은 것들을 프로포폴 같은 건가? 당신 프로포폴은 없었고 뭐 암페타민류나 뭐 그런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마지막에 과용해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자살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번에 갑자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프로포폴을 얘기하고 싶은데 잘못 말해가지고 프로폴리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프로폴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아무도 몰랐다?
내가 그 있잖아요.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이렇게 잠에 취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그런 얘기 들었다고. 뭐. 프로폴리스도 많이 뿌리면 잠에 취할지 몰라. 같이 방송한 사람이 누구냐? M장 아니야? 벌꿀 성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같이 방송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때? 나중에 끝나면 얘기해줄게. 일단 좀 걔네들은 피하겠다. 왜냐면 그 영상이 날아갔어요. 그냥 내보내지 않는 걸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오케이 넘어가.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마릴린 먼로가 화끈하게 정말 자유롭게 성을 즐기는 여자로 나왔다면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파더 컴플렉스라는 걸 영화 전체에 씌워놓으니까 뭐든지 그거의 결과로 보여요. 그냥 좀 뭐 그렇죠. 두드려 맞으면서도 아빠 왜 이러세요? 아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것도 다 큰 성인 여정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로 뭔가 히스토리컬한 그 프로프들이 완벽해서 그 납득이 간다면요. 뭐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근데 뭔가 그거를 반은 상상, 한 80%는 상상, 20%는 상상. 근거를 갖고서 뭐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마릴린 먼로를 좋게 그려야 된다, 나쁘게 그려야 된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뭔가 단정 지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차라리 스펜서 때처럼 요거를 뭐 마릴린 먼로의 어떤 하루나 혹은 뭐 1년이나 이런 거를 일단 샘플로서 보여주면서 했다라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하루 동안에 만약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과의 썸띵이 들어 있었다고 해도 저는 그걸 이제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의미한 오히려 마릴린 먼로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어떤 비진보적인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보수적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굉장히 유아적인 발상으로 섹스를 하는 여자로 그린 부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실제 마릴린 먼로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규정해 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영상 매체가 갖고 있는 힘을 그릇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 소설도 이래요? 이게 지금 소설 원작 아마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감독의 책임인지 원작 소설의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또 자기 빠져나갈 구멍처럼 나는 소설을 그대로 만든 것뿐이다라고 해버리면. 근데 요즘 같이 웹사이트에서도 이 영화에 담긴 그 히스토리컬 뭐라 하죠? 그 오류 에큐리스에 대한 거를 바로 판정을 내리는 시대인데 감독이 그걸 모를 리는 없죠. 그대로 영상화한 감독도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진짜 이거는 조금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정말 이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마릴린 먼로의 삶과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듯이 그리고 이렇게 불행했던 여자니까 우리 모두 불쌍하고 궁일한 마음을 가집시다라는 쪼로 얘기한 거라면 정말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만나면 귀싸대기 날릴 거예요. 나는 궁금하긴 하다. 이걸 보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걸까? 입체적인 이해를 막고 있는데 가둬버렸어요. 파더 컴플렉스에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아나 데 아르마스의 저 표정을 볼 때도 짜증나.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게 아빠를 찾고 있는 소녀의 표정이란 말이에요. 저게 아나 데 아르마스가 얼마나 똑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배우인데 그런 표정은 싹 배제해버리고 저렇게 철없는 소녀 아빠한테 혼나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변명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의 소녀의 표정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썼고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책에서 많이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거는 마릴린 먼로가 어쨌든 영화 안에서 덤블론드의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그런 걸로 성공을 했던 사람이면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인텔렉추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위해서 진짜 20세기 폭스랑 싸웠으면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도 어지간한 배우는 20세기 폭스랑 못 싸워요. 안 됩니다. 그 싸워서 성취해낼 수 있었고 거기 그 장면 쓸려가지고 나오잖아요. 나 얼마인데 쟤 누구 얼마라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성과를 그렇죠. 내가 금발인데 남자 배우가 훨씬 더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들고 일어났어. 생각해 보면 자기 기획사를 차린 정도의 배우는 지금 헐리우드에서도 브래드 피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심지어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덤블론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자 배우가 해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좀 마릴린 먼로의 업적을 기준으로도 한번 해보지 영화를.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업적인지 모를 정도로 스쳐 지나간 게 그 업적을 이룬 과정이 되게 안 좋게 그려져 있잖아요. 다 남자한테 기대서 얻은 것처럼. 그렇죠. 성상납 같은 걸로 얻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마릴린 먼로가 낙태를 한 적이 있나요?
한 번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 그게 언제였냐면 그 아서밀러와 네. 결혼했을 때 네. 그걸 뭐라 그러지? 역산이라 그러나? 예, 예, 예. 그 위치가 아이가 네, 뒤집어져 네네. 있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유산이 됐는지 낙태가 됐는지. 유산이겠죠. 유산. 낙태는 아니에요. 예. 두 번의 유산으로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아. 그런데 유산입니다. 유산. 이 영화에 보면 또 되게 비겁하게 예전에 쓰리썸 막 하고 다닐 때 자기가 일부러 낙태를 한 번 한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 뱃속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이 맞아. 모두 나였어요. 그거 막 뭐야? 이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까? 씨발. 왜 스타차일드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그래. 그럼 마치 마릴린 먼로의 낙태가 앞에서 쓰리썸으로 쾌락을 즐기다가 임신을 해버렸는데 그걸 낙태시킨 죄로 유산된 것처럼 보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위험하게 몰고 가고 있다니까. 무슨 그거 있잖아. 음. 뿌린 대로 거둔다. 거두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있잖아. 막 안돼 했는데 뭐 그 기획사가 막 그 시켜갖고 막 거의 강제로 막 낙태를 시키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건 확인된 바 없어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지. 아 여기서 사실을 찾는 게 더 힘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이렇게 널어놔. 조금씩 널어놓고 그 틈은 다 가짜로 채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 상상으로. 근데 되게 그릇된 상상력의 그릇된 사용이다. 그 당시 헐리우드가 약간 정글인 건 맞아요. 주디 갈란드라고 알아요? 주디 갈란드 알죠? 그럼요. 그- 오버 더 레인보우. 오버 더 레인보우. 네. 그게 모제의 마법사. 오즈의 주인공. 마법사의 주인공이었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데뷔를 한 사람이었는데 춤과 노래 굉장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시절 헐리우드 배우들은 춤, 노래, 연기 같이 했나 보죠? 그렇죠. 네. 왜냐면 뮤지컬 영화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 노래를 좀 해야 돼. 근데 네. 얘가 이 오즈의 마법사를 찍을 때 이 어린애가 자꾸 이렇게 촬영할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니까 애한테 필로폰을 놨어요. 미친 거죠. 네. 왜요? 담배를 피우게 하고 촬영에 집중시키려고. 근데 그 시절 헐리우드는 사실 진짜 정글인 건 맞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게 변치 않는 저의 생각이고요. 처음 한 사실이네. 네. 너무 충격적이네요. 주디 갈란드도 되게 불행하게 살다 갔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이게 옛날 영화니까 이게 옛날 시대니까 네. 이제 지금처럼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음. 보면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노렸다 그러면 비겁한 거고. 네, 노렸죠 이건 100%. 네. 네. 어차피 모르니까 대체 역사를 네. 쓰면은 그거대로 또 인정받겠지. 어.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또 워낙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니까 뭔가 이 사람의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를 보여주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보실 필요 없다. 아나 데 아르마스가 물론 이게 예술가뽕이라는 게 이게 야한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전혀 야하게 안 느껴지게 찍었어요. 야하게 안 찍었어요. 뭐 그거 좋은 겁니까? 어떻게 봐요? 저는 별로예요. 별로?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영화가 마릴린 먼로를 굉장히 성적으로 매혹적이고 성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렸다면 진짜 섹스 심벌로 그렸다면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권을 가진 네. 오히려 자기 아름다움을 이용하는. 그렇죠. 근데 그 진짜 처음에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상하더라고. 뭐냐면 그 쓰리썸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 그게 당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당하다가 좋아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아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네. 하니까 그거를 너무 경계를 애매하게 그려놨어. 그러니까 이게 강간 판타지라고 욕 먹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하다 보니 즐기게 됐다고. 아까 그 성희 이런 씨도 식으로. 그렇게 봤잖아. 그 과들성도 처음에 그 사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다 그렇게 그려놨어. 애매하게. 단 한 번도 내가 즐거워서 한다라는 거를 일부러 뺀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맞는가? 어떻게 섹스를 그렇게 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이 되는- 영화는 그럼 안 돼, 안 돼. 추천 안 하실 거예요? 추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감독한테 반성문 받고 싶어요. 그리고 아나 데 아르마스도 자꾸 뭐 연기하다가 마릴린 먼로의 영혼을 느꼈다 뭐 이런 인터뷰하고 다니던데 그러지 마세요. 마릴린 먼로가 노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비겁한 겁니다. 하여튼 진짜 전무후무한 네. 존재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도 사실은 아니죠. 네. 저는 만약에 이 내용이 정 궁금하시면은 그 유튜브에 왜 영화 짧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잖아요 영상. 네.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음. 네. 근데 이 영화를 요약한 걸 봐도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심어질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에 그런 노마진 네. 그런 거를 좀 뭔가 이렇게 그려주길래 뭔가 좀 기대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가면 갈수록 심하게 배신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판타지 같은 느낌으로 멋있게 네. 이쁘지? 화면이 이쁘지? 맞아. 그리고 이게 야 너는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 말해주지 않을 거야. 아,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지. 눈요기로 현혹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 JFK 얘기가 나왔으니까 JFK를 다룬 영화 중에 진짜 제일 문제작이라고 하는 JFK라는 영화가 있어요. 올리버 스톤. 올리버 스톤, 근데 케빈 코스너. 이거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올리버 스톤 자체가 그 JFK 그 사람이 그 그린 영화가 일종의 음모론이거든요. 네네네. 그 음모론의 맹렬한 신봉자였고 마법의 총알. 자기가 그 우리가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할 때 범인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올리버 스톤은 정말 거기에 완전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네. 다큐인지 영화인지 네. 정말 모르게 찍었어요. 다큐와 영화를 막 교차 편집을 하는데 네. 어느 게 다큐인지를 몰라. 그리고 마지막에 법정에서 케빈 코스터가 하는 얘기는 그냥 올리버 스톤이 하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본인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이름을 걸고 난 이게 사실이라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올리버 스톤을 그거 나오면서 올리버 스톤 진짜 완전 개까였거든요. 그 음모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렇지만 자기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난 난 믿는다. 믿는다. 너도 증거 갖고 와. 그래. 나도 증거 갖고 올게. 그렇지. 그러면은 영화를 현실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에 대한 일말의 실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본인은 진짜로 사실이라고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근데 이 영화 만든 새끼는 본인이 사실이라고 안 믿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존나 파놨지. 이름 뭐야? 이 감독 이름이 나 앞으로 이 새끼 영화 절대로 안 볼 거야. 오늘 저기 씨발로. PD님이 오늘 별점이 엄청 낮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별점 거부합니다. 음. 안 줘요. 앤드류 도미닉. 이 새끼가 만든 영화 앞으로 안 볼 거야. 사이먼 도미닉이 낫습니다. 차라리. 어제 시네타운에서 이 영화 다뤘거든요. 그거 했어? 이재익 PD가 똑같은 드립했어요. 이제 PD님 급이시네요. 엄청난. 이제 오. 그분 또 센스 있거든요. 아, 그분 천재예요. 천재네요. 그러니까 좀 통하는 느낌이 있죠, 저랑. 없는데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 아무튼 우리 네. 그 노마진. 네. 네. 무슨 얘기를 했지? 점수 우리 주려고 한 거 노마진은 아닙니까? 뭐예요? 근데 이름이 좀 잘못됐네. 노마진. 노마진. 네, 마진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베지포유 같은 경우는 노마진을 팔고 있죠. 그렇죠. 노마진.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좀 웃어라 섬이야. 둘이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이게 좀 웃어. 우리 겨들송이 네. 되게 막 바보같이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네. 그 좀 안 웃긴거나 단호해요. 말도 안 되는 네. 아재 유머 이런 거 있잖아. 네. 반응도 안 해. 아주 꿈쩍도 안 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일단. 뭔가 알아들어야 액션이 나오는데 못 알아들은 상태에서 그냥 뭔가 배지포유 얘기하다가 노마진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네. 아, 왜 재미도 없는 걸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애가 영화 못 같네. 알아듣게. 아유. 재미도 없고 예술적이기만 하고. 예술이 아닌데 본인들 예술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뭐 나는 몇 점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뭐 7점은 줄게요. 왜냐면 7점이나 줘요? 왜냐면 네. 5점부터 시작하는데 5점은 제가 5점을 주진 않고 네. 졸진 않았으니까 6점은 줘야 되는데 네. 그럼 6점이다. 아. 5점부터 시작이니까. 앉았으니까? 앉았으니까 6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김현우 네. 평론가에게 있어서 거의 최하점인데요? 그냥 자지만 않으면 6점이잖아요. 아니 네. 안 그렇네. 그러니까 6. 6.5하고 7점 사이인데 뭐냐면은 네. 그냥 마릴린 먼로를 참 어떻게든 뭐 그려보려고 애를 썼다. 애를 썼는데 네. 아무튼 좀 불편했다. 네,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의도는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의도만 좋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니까 서울시청은 몇 점 줄 거예요? 저는 한 5점? 와, 이 역사상 우리 영- 겨들송이 제 네. 점수보다 낮은 아. 최초 영화입니다. 이제 슬슬 영대 박사 손절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저 4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봐, 나 따라간다. 동화되는 거야. 가스라이팅. 저는 아무튼 근데 영화 말투는 왜 그래? 동화되는 거야. 가스라이팅. 왜 그러는 건데? 깨돌이 같아. 저는 왜 5점을 줬냐면 저는 이런 그 뭐라고 하지? 전기 영화? 어떤 여성을 되게 아름답게 그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다이애나 비 나온 것도 좋아하고, 스펜서. 네, 네. 그런 류를 되게 좋아해요. 그 애니메이션도 공주류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 모노노케 히메? 신데렐라? 원령 공주. 뭐 신데렐라, 원령공주부터 시작해서 왜 원령 모아나, 공주인가요? 공주기는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모아나라던가 막 여성 그런 히로인들 등장하는 그런 걸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눈요기도 되고 보는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는 보는 즐거움도 없었고 심지어 중간에 졸기도 했고 끝까지도 안 봤어요, 사실. 나는 왜 안 졸았지? 여자가 벗고 나오니까. 기분 나.
아니죠. 쓰리썸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도 아니. 그 장면에서만 거의 깬 것 같아요. 아 근데 웃긴 게 여러분 네. 보시면 알지만 야한 장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한 걸 몰아가는 이유가 이 영화가 안 야하기 때문에. 안 야해. 네. 심지어는 웃긴 게 제일 안 야한 게 뭐냐면 벗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네. 뭐가 야합니까? 맞아요. 그게 뭐가 야해? 그래요? 좀 야하던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야하다는 말은 맞는데 로맨틱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에로틱하진 않잖아. 그걸 에로틱하지 않지. 어. 뭔가를 해야지 에로틱하려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극장 안에서 쓰리썸 하는 장면 진짜 최악이었어요. 왜요? 일단 피지컬적으로 그 각도에서 불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그 장면은 도대체 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이 마릴린 먼로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뭐 서로를 쓰다듬는다, 뭐 서로에게 의지한다, 뭐 근데 그것도 또 맨 앞줄에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현실은 아니고 결국은 이것도 뭔가를 상징하는 장면인데 죄송하지만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영화 네. 같이 보고 있던 영화에서 마릴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던 극중 마릴린이 소리를 지를 때 마릴린이 똑같이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거 보면서 그게 뭐 동일시한다는 거야 뭐야 이러다 그 다음 영화에서는 또 마릴린이 아빠 저건 제가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네. 이거 뭐야? 약간 그러니까. 그랬어요. 굳이 뭐 유일한 장점은 그냥 시간대로 마릴린 먼로가 요 시점에 요걸 했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이런 영화를 한번 찍었었고 아 저 장면이 있었지 하는 건데 그럴 거면은 잘 그냥 만든 다큐를 보시는 게 네, 위키백과 켜서 마릴린 먼로 한번 쭉 읽어보는 게 나아요. 그게 낫습니다. 그게 사실만 모아놨고 이런 쓸데없는 필름 낭비 안 하고 필름 아니겠지 이거 차라리 디지털로 찍었겠지. 의외로 마릴린 먼로 영화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네,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뭐 이런 영화. 특히 이제 후기 작업 죽기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 작업들은 심지어 이제 연기력을 인정받아요. 네. 원래 좋은 코미디언인 거는 인정받았습니다만 네, 그렇죠. 진지한 연기도 얼마든지 네. 할 수 있다는 걸 인정받았거든요. 뭐가 있을까 재밌는 게 나야가라? 나야가라는 초창기에 가깝지 초창기 않아요? 중에는 나야가라. 네, 초창기 중에서는 폭포와 마릴린 먼로만 볼만하다라는 그 평가를 마그다 받았던. 역할 한 건 뭐예요? 마그다? 마그다가 거기서 그 네. 연출가 초반에 네. 돈바더투 넌 나의 비밀을 마그다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출가가. 그거는 저 밀러의 작품. 연극이죠, 맞아, 맞아요. 그거는. 아 그건 연극이에요. 연극이었을 거예요.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서도 그 마그다 역할을 따내기 위해서 저기가 하죠. Some Like It 예쁘다. 다시 우리나라 제목이 뭐지? Some Like It. 정말 예쁘긴 하네요. Some Like It. Some Like It. 신사는 금발은 좋아해는 네.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가 이제 러브 코미디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네. 블론드와 남자들 네. 떼거지 남자들이 이제 블론드를 좋아하는 뭐 전형적인 정확하게 반대. 이제 그 남자들의 욕망으로 존재하는. 뜨거운 것이 좋아. Some Like It 어. 다시 뜨거운 것이 좋아하고. Some Like It Hot. 네, 여기 영화를 보니까 영화 찍은 게 많네. 2부의 모든 것도 있고요. 이부의 모든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밤의 충동. 백만장자가 결혼하는 법 뭐 그 금발 7년 만에 외출. 7년 그게 이제 저거죠. 그 유명한 장면. 지하철 환풍구.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유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존 휴스턴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미스피치라는 곡 영화가 있네요. 그리고 사랑을 합시다. Let's Make Love라는 네. 영화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러브 코미디일 것 같고 왕자와 무희라는 영화도 로렌스 올리비에가 감독이에요? 로렌스 올리비에가 감독이야? 오 이런 영화도 있었네. 아무튼 마릴린 먼로는 워낙에 오래돼서 사실 저도 마릴린 먼로 영화 찾아본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저도 오래된 것 같아요. 네, 7년 만에 진짜 옛날에 한번 봤고 나도. 최근에 크리테리온 컬렉션에 저거 있어서 지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저기 뭐지? Some Like That. 거기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서 그 뮤지컬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하도 리메이크가 많이 돼가지고 하도 비슷하게. 네. 그런 거 저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낸 거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봅니까? 당시에 어떤 이런 영화나 분위기나 뭐 별로. 그것도 그냥. 네, 예전에 그 저기 뭐지? 할리퀸 영화에서 그 리메이크한 적이 오마주 패러디 네, 뭐 이렇게 네, 한 적이 네. 있었는데 그게 나요? 사실 그게 낫지는 않아요. 그 영화도 개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정도 금발 여자 한 명만 있으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무튼 뭐 좋은 네. 배우의 열연만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에드리언 브로디 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잘 어울리고 캐스팅은 괜찮게 네. 했더만요. 그 양반은 아소밀러랑 진짜 똑같더라. 비슷해. 예. 비슷해. 조디마지오도 진짜 비슷하고. 조지마저도 비슷해요. 되게 그리고 뭐를 그래도 좀 잘 그렸다고 보냐면 마릴린 먼로가 가끔 약간 미쳐서 연기하는 거 메소드 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현실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게 뭐야? 완전 본인이 그냥 본인을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마릴린 먼로가 좀
잘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영화적으로. 참 배우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게 저주받는 말입니다. 직업 같기도 하고 예. 자기로 못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가 음. 나이 들고 나서는 이렇게 쉬운 역들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깊게 빠지면 힘들어지니까. 미터 페어런츠 같은 거. 네, 그냥 할 수 있는 거. 미터 페어런츠 아주 열연이야. 아주 이거. 아주 재밌지. 그거랑 더스틴 호프만이랑 둘이 싸우는 거 그렇지. 존나 아 웃겨요. 재밌어 그 영화 네. 명작이야. 나중에 한번 봐요. 코미디 영화 재밌어요. 네. 저 얼마 전에 음. 그걸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성난왕소. 와 진짜 영화가 너무 미친 거야. 아, 진짜 그때는 다들 미쳐 있었어. 여러분 성난왕소 레이징불 안 레이징불. 본 분들은 진짜 꼭 보십시오. 진짜 성난왕소. 로키는 로키 마동석의 싸대기 때는 성난왕소 아닙니다. 나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마동석의 성난왕소 아니에요. 아이 그 영화 제목 좀 똑같은 거 좀 짓지 마.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 것도 인생은 아름다운가? 맞아. 아 그거 아니에요? 로베르토 베니니 영화랑 똑같은 재개봉 제목을 아니에요? 재개봉 아니야. 우리나라 뮤지컬 영화야 그거. 난 갑자기 그래서 마동석 칭찬을 왜 하나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구나. 아니 성난왕소 나왔을 때 나 진짜 내가 눈을 의심했다니까. 아니 마동석이 왜 황소야? 성난 들소 뭐 이렇게 하던가. 그렇지 바꾸든 성난 물소 뭐 이렇게 물소. 하든지. 물소. 물소. 가죽이 물소 가죽 괜찮아? 아 튼튼해. 어. 아니면 그냥 빡친 마동석 이러든가. 아 근데 성난왕소 네. 진짜 여러분 안 보시면 옛날 영화라고 흑백 영화라고 안 보시면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꼭 보십시오. 진짜 에너지가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로키의 에너지를 뛰어넘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버트 드니로 아저씨가요. 네. 권투 선수 연기할 때는 진짜 권투 선수만큼 몸을 만들어 갖고 실존 인물. 나중에 살 뚱뚱 쳐가지고 그 나이트 클럽에서 아. 코미디언 역할 할 때는 또 돼지처럼 막 찌어 갖고 왔어요. 아, 저 이제 영화사의 걸작입니다. 아 저 장면은 본 것 같아. 저런 이미지 컷. 이미지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네. 저 다들 이미지는 알고 있어. 네. 근데 영화를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 근데 지금 저 아마 어디 와창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찾기 어렵지 않아. 한번 보세요. 저 영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마틴 스콜세지에 관심이 생긴다면 마틴 스콜세지 영화들은 다 재밌습니다. 다 보세요. 마이클 잭슨의 배드 뮤직비디오 감독도 역시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저 양반은 정말 잘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바로 그럼 광고로 맞다. 점수 다 줬지? 네. 추천은 안 할 거죠? 뭐 추천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 마세요. 뭐 자기 자유니까 알아서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네. 이거 보고 내가 싶으실 수 있으니까. 곧 죽어도 아나데 아르메스의 가슴을 봐야겠다 싶으면 보세요. 가슴이 나왔나? 아 맞다. 아이 그건 아니다. 왜? 자주 나왔는데. 그렇지. 그래요? 자주 나왔어요. 심지어. 밥 먹듯이 나왔어. 심심하면 나오더라고. 그랬구나. 네. 그 정도. 그럼 확실히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 아니다만 얘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주 나왔습니까? 한 4번 나옵니다. 에헤이. 아 더 나오나? 세 봤네. 뭐 삼선을 띄우든가 뭐 마음대로 하세요. 타임라인 체크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짜장도 삼선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우리 끝나고 짜장면 먹자. 아유 막말이다. 아무 말이나 아무 말이다. 막하는구나. 자 여러분 오늘 저희 그 오징어 메타버스 광고 봤습니까? 그 뭐죠? 아 이 사람들 왜 대한뉴스 나온 사람들 대한뉴스를 안 봐. 지금 저희가 광고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오징어 관련된 광고를 다 받으신다면서요? 그렇죠. 오징어 하면 대한뉴스. 대한뉴스 하면 오징어.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는데 다 오징어 같은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인가요? 이유가 뭐죠? 그렇다면 전 빼주시겠어요? 오징어들의 모임인지 하필 오늘 또 머리가 좀 오징어 같네요. 짜증나. 오징어. 본인이 오징어를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가 그러게요. 아니에요. 아 웃겨. 오징어 광고로 시작을 해서 예 맞아요. 오징어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일종의 오징어 같네요. 약간 젖은 오징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즘 오징어 가격은 많이 안정됐나 몰라? 예전에는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광고하는 건 저렴해요. 저렴한 그래요. 편이에요. 아 네. 진짜 오징어도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또 그러면은 오바다 오징어를 사서 드세요. 오바다? 오바다 오징어라고 오케이. 직접 우리가 그날 구워서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졸라 맛있는 거야. 오징어 관련 광고가 또 뭐가 있을까? 많아. 많아요? 오징어 성분으로 된 뭐 파스타, 오징어 다리 뭐 뭐 오징어 먹물로 만든 뭐 소스, 화장품. 화장품. 오징어 땅콩은 안 되나요? 오징어 땅콩 됩니다. 맛있겠다. 네, 오징어 모양의 뭐 가면 이제 곧 할로윈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오징어 괴물로. 함진애비가요? 네. 함진애비 아니에요? 함진애비. 우리 할로윈은 뭐예요? 할로윈에는 공포 영화 해야죠. 그런 것만 관심이 많아. 우리 그래갖고 할로윈에 우리 또 코스튬 하자 그럴 거지 또. 재밌겠다. 아이고 내가. 진짜 재밌긴 하겠다. 무슨 코스튬 할까? 저거 할까, 저거. 그게 아니라 영화사에 그렇지 저런 식으로 영화사에 유명한 캐릭터 분장을 하나씩 하고 옵시다. 콜. 재밌긴 하겠다. 재밌겠네 그거. 거버 미니언즈 하면 귀엽겠다. 그게 분장이야? 등치로 봐서는 마동석 하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성난왕소. 성난왕소. 단발머리 해가지고
핑크 색깔 이거 머리띠 가져올게. 그건 시동이야 시동. 아 나 뭐 있을까? 형? 형은 조커 분장하고 와. 조커? 아니야 뭔가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어. 형이 조커하면 충분히 재밌을 거야. 약간 설렌다. 우리 그러면 여기 뭐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다 분장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재밌겠다. 누구요? 양까무라 그걸 할 것 같아요? 근데 양까무라님 양 변호사님 어제 그거 쓰셨어요. 네 썼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하루 종일 놀랬다니까. 아닌 척하면서 좋아해. 좋아해. 이거 서미가 시키면 다 해. 그러니까. 서미가 치트키야. 그러니까. 내가 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건데 서미가 시키면 또 한다. 좋다고 한다 또. 사진도 찍으셨어요. 그 사진 아주 오늘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전형적으로 걸그룹만 좋아하는 남자들하고 똑같죠. 본인 얘긴가요? 본인 얘기인가요? 아니 저는 뭐. 양까무라 형도 걸그룹 뮤직비디오 오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주 이렇게 표정이 온화해져. 네. 근데 남자들하고 얘기하거나 네. 뭐 남자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아주- 표정이 되게 경직돼. 아주 엄해지죠. 엄해져. 네. 까칠함이 나와. 그 내 갑자기. 차에 타고 홍대 거리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럼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봐요. 창밖을 쳐다보느라. 그것도 오빠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 안 봐요. 오빠랑 홍대거리 걷다 보면 없어져 있어. 넋을 놓고 다녀. 젊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또. 우리 젊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젊으면 다 좋지. 젊은 남자가 좋아요. 늙은 남자 좋아요. 그렇지. 겉봐. 그렇지는 뭡니까? 자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네. 번째 캐라셀 네일인데요. 서미송. 네. 빨간 힐로소피입니다, 거 꼭 힐로소피. 얘기해달래. 힐로소피야? 힐로소피. 힐로소피라고 합니다. 힐로소피는 형 배지 보유할 거죠? 그렇지. 힐로소피 제가 할게요. 자, 힐로소피 올인원 워시 샴푸 로션 세트를 소개합니다. 힐로소피 올인원 워시 찾아주세요. 워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워시. 케어하는 요거. 순한 비건 올인원 워시입니다. 워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드는 거는 서미가 잘해. 네, 그렇죠. 냄새가 좋아요. 순한 비건이라는 얘기는 동물성 재료를 안 썼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온천수 이게 뭐야? 1000 ppm 함유. 물탄 건가요? 아니 온천수. 아니 온천수 만들었다. 성분으로 아. 만들었다 이거지. 수분을. 그렇군요. 음.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보습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힐로소피 올인원 워시. 적당량을 손에 들어 온몸에 부드럽게 마사지 해보세요. 순한 식물성 원료가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고 조밀한 거품이 노폐물을 자국 없이 부드럽게 세정해 줍니다. 미끌거리는 자명감 없이 부드럽고 산뜻하게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완성해 보세요. 자, 단짝 친구 힐로소피 탈모 샴푸. 특허받은 HPDCC 콤플렉스를 함유하여 두피 트러블 유발균 억제, 모낭염 유발을 억제해주며 두피의 개운함을 가져다줄 넘치는 쿨링감. 린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거품을 자랑합니다. 샴푸와 워시로 샤워 후에는 뭐 해야 되죠? 샴푸와 워시로 샤워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닦아야죠. 거품을 내야죠. 뭘 발라야 되죠? 로션을 발라야죠. 그렇죠. 정신 안 차려? 이거 참 손발 안 차리냐? 맞네. 야, 광고 요정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합의된 개그를 쳐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합 맞추고 지금까지 합의된 몇 회를 멘트. 합을 맞췄는데 지금. 그러니까 로션. 네, 로션입니다. 힐로소피 로션으로 마무리하세요. 세 가지 철벽 보습막, 7종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성분을 함유해서 건강한 피부를 위한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힐로소피 로션입니다. 자연 성분, 냄새 너무 좋아. 자연 유래 성분의 순한 힐로소피 로션으로 피부 장벽 강화하고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성 원료와 유해 성분 없이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 시설에서 생산되며 재활용 용기와 에코 펌프를 사용하여 분리수거 또한 아주 편리합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씩 던지면 되는 거죠.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거 항상 느끼지만 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아. 진짜 온천수 온천한 거 같아. 진짜 스파. 온천수처럼 어. 싹 스며들어. 아주 좋아. 향도 좋고 촉촉하고 네. 그 각질에도 좋고요. 그렇죠. 특히 향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네. 좋아. 샴푸는 쿨링도 있어요. 너무 좋아. 그 로션 같은 거 이거 되게 사소한 거지만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네. 이렇게 부인이나 남편에게 아. 가볍게 그냥 이렇게 목 같은 데라도 네. 살짝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이렇게 네. 만져주잖아. 그냥 하루의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많이 제가- 사랑하시나 봐요, 와이프를. 그럼요. 아. 네. 맞아. 한 번 도와줬다. 자, 이제 여기까지 몇 안 년은 연장됐어. 그치? 여기까지 안 보셨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아까 그 딤섬에서 끝나셨어. 거기서 나가셨을 거예요. 뭐야? 나가! 미친 거 아니야? 얘들아, 니네 아빠가 저러고 다닌다. 우리 애들은 또 뭐 whatever. 자, 대가축 이벤트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첫 구매 시 2,000원 할인해 드리고요. 3개 이상 구매 시 1개를 더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3+1 구매 시 4+1은 뭐야? 왜 그래? 3+1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대문신해마라고 적어주시면 각질 제거제 본품을 함께 증정해 드립니다. 오. 여기 이게 또 그러니까 산불 원이네. 그렇죠. 증정품이라고 코딱지가 만든 게 아니라
본품을 보내드린다는 거죠. 검색창에 힐로소피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누구죠? 베지 포유. 아. for you. 당신을 위한 베지. 베지포유 하나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속이 좀 출출했는데. 네. 베지포유. 이게 은근히 속이 든든합니다. 하나 먹고. 야 나면. 이게 음. 휴닉이 참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요. 맞아. 예. 맛있어요 여기 거 다. 맛있어. 오. 조심해야 돼 근데 뜯. 오 이게 근데 좀. 뜯다가 안경이 튀었다. 틴. 튀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아나 진짜. 아 이게 꺼내기만 하면 알아서 빌드업이 와 되는구만. 엄청 빨라. 아 기가 막히게 빠르네. M장이야? 왜 이렇게 대응이 빨라? 또 장원 선배 앞에서 이렇게 못한다? 거기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너 왜 그렇게 기죽어 거기서? 너무 잘하세요. 아 우리 다 못해서 키 안 죽는 거야? 니네들은 존나 못해요. 먹을 때 웃기지 마. 아 고소해. 맛있다. 되게 잘 뜯었다. 응? 우리 되게 막 이렇게 막 뿌지락거리고 나 이렇게 어. 뜯다 말고 했는데 아, 위를 다 깔끔하게 뜯었네. 뜯었어? 그럼 이게 뭐 뜯고 뺏고 이런 거 되게 잘해. 실제 야하. 봤어? 봤냐고. 네. 아이고 진짜. 아유 얄미운 친구야. 근데 그렇게 많이 기분 안 나빠하는 것 같네요. 어? 많이 기분 인정받아서 좋아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또 하나의 능력이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마릴린 먼로가 노마진과 마릴린은 헷갈리는 것처럼 네. 나도 이게 지금 당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잘 벗기는 김영대와 잘 당하는 김영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았어요. 아닌 걸로 해요. 아닌 걸로 해요. 빨리 읽어주세요, 형. 뭐 네? 하십니까? 아, 이 베지포유 제가 좋아합니다. 이게 맛있다. 전통 맷돌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요. 맷돌 방식. 맷돌로 그러니까 바꾼 갈았다는 거죠. 거지. 네, 그렇죠. 갈았다는 건데. 콩으로 갈았다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 견과류 이거 두유 아닙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나 두유 안 먹어 그래갖고 이게 제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 계신데 네. 이게 아몬드하고 캐슈넛을 주로 만들어 활용한. 네. 왜 이러지? 취했다. 아우 한 잔 마시고 취하네. 아 벗기는 건 잘하는데 읽는 건 잘 못하시는. 저런. 네. 첨가물 없이 아주 고소한 맛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영분 함량을 4배로 높였고요. 어허. 이게 지금 텁텁합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텁텁하지 부드럽고 않아요. 깔끔합니다. 목 넘김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리얼에다가 같이 아니면 과일 맛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좋고 저처럼 이제 아침을 잘 안 먹는 분 있거든요. 딱 좋습니다.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이제 점심을 좀 땡겨 먹거든요. 네. 그럼 아침에 뭔가 그래도 비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 딱이에요. 아침에 속이 비어 있으면 방송 그러니까. 나서 말이 잘 안 나. 맞아. 맞아요. 아침에 속 빈 사람들한테도 좋고 저녁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좋네요. 네. 네, 그래서 너 부모님들 영양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야. 효도 선물로도 좋습니다. 야하. 근데 이게 좀 가짜가 많다 그래요. 가짜. 좀 리액션이 영원히 이럴 것 같아. 뭐 이거는 어린이에게 좋습니다. 예.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에게 좋습니다. 예. 야 이거 어디서 배운지 알아요? 어디서? 김영민 아너 가서 예. 좀 좋은 것 좀 배워와. 김현 PD님이 그 사이다에 추임새를 되게 잘 넣어주세요. 그래서 뭐뭐 합니다. 그리고 야하 여호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 그분은 약간 술 취한 아저씨 같아 그냥. 편의점 앞에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있죠. 거기 오징어 땅콩 하나 까놓고 소주까지 드시는 분들 있잖아. 아, 그분 신학 박사입니다. 몰라요. 목사님이에요, 아무튼 아저씨 목사님. 같아요 그냥. 국민대라서 그렇지. 아 소주병 막 국민대예요? 네. 박사 아니네 그거. 국민대 박사야. 근데 이 다른 국민대 박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추임새 좋은데? 김윤 PD가 네. 고민 엄청 하셨대요. 왜? 그래서 자기 박사인 거를 말 안 했대요.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반납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 글쎄 뭐 요즘에 그 옷에다가 국민대 박사 써붙이고 다니시는데? 자기 희화화를 하셨구나. 그 저번에도 영대형 뭐 아주 뭐 독실한 크리스찬 영대형 뭐 이러고 그래요. 그래갖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뭐죠? 그러다가 뭐가 있었을까? 이 국민대 박사네 막 이러는 거 저한테 같이 이렇게 하려고. 또 맹랑 없는 개그 치셨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침에 인사하실 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고 갑자기 엄청 진지하게 그래서 왜요 왜 이랬더니 할렐루야가 그거래요. 뭐지? 네? 할렐루야 뭔지 할렐루야가 모르겠어요. 뭐예요? 무슨 아니 말이야? 그게 믿는다는 거. 네. 저도 믿습니다가 할렐루야인데 네. 저는 그렇지. 그게 모르고 저 약간 기독교 분들의 하이 이런 느낌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건 하시길래, 아니에요. 네. 저도 할렐루야 네, 했다가 뭐 아멘 이런 것처럼 네. 이제 응답하는 말이죠. 그랬었어요. 이 얘기 왜였지? 그러게. 알렐루야라고 네. 하고. 잘라주세요.
쟤네 귀찮아서 안 잘라요. 알잖아요. 아 근데 이거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도용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꼭 정품 확인해 주시고 이걸 왜 네. 도용해요? 3박스 이상 구매 시에 대물시네마 해주시면은 대나무 칫솔 드립니다. 대나무 칫솔. 네네 010-7272 네. 6717 너무 맛있어요. 7272 6717 요즘에 캐슈넛, 저 빅한 국민대 아몬드. 박사랑 저 낙성대 졸업생이랑 거의 비슷해요. 낙성대? 제가 동작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우리 그랬어요. 니네 공부 안 하면 낙성대 간다. 낙성대 지하철역이죠. 실제 대학교가 아닙니다. 음. 자 다음 뭡니까? 다음 캐라셀레일 서미송 이 뻘건 거 꼭 잘 읽어달래요. 야. 음. 자, 캐라셀레일 손톱 발톱 영양제입니다. 미국 판매 1위, 6년 연속 1위네요. 저 이거 실제로 집에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주로 네. 어디에 많이 바르세요? 손톱에. 손톱. 위에다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내일인데 어디 바르겠습니까? 당연히 손톱이겠죠. 아니 난 이제 손톱일 수도 있고 발톱일 수도 있다가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손발톱 영양제라서 발톱에 제가 발라도 그 바보는 돼요. 아닙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발끈하십니까? 별로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게 손톱 영양제인데 무좀에도 좋대요. 근데 이게 약간 안약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전 립밤 누가 같이 생겼던데. 아 맞아 립밤 립밤. 립밤 어, 비슷해. 입술이 강화되겠네. 제 립밤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가끔 화장대에 놓고 놀래요. 입술이 딱딱해지는 거 아니야 바르면? 원래 이건 딱딱해져요? 손발톱 영양제. 딱딱해지는 건 우리 다른 광고 있어. 코코메디라고. 아. 그거 쓰면 딱딱해지지. 아이 나 진짜. 그 여기 이거 입술에 바르면 네. 이거 맞아도 입술 안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손이 터지는 거 아니야? 딱딱해가지고?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네. 네. 자, 피부과 전문의가 만들고 임상 시험으로 효과를 검증받은 손톱 발톱 영양제 사용 8주 후에 시험 대상자의 92%가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바르기가 되게 편하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닥터 레코멘디드. 미국 의사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방향제, 항생제, 보존제, 미포함. 레코딩한 줄 알았네. 남녀노소 사용 가능하고요. 무색 무치 제품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이 이렇게 요새 가능합니다. 감이 떨어졌어. 아니 방송 끝나가는데 좀 긴장 좀 풀고 합시다 그냥. 예? 저도 약간 1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약간 맥을 못 추겠어. 그러니까. 음. 아 난 지금 대한뉴스까지 3시간째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이해한다. 야하. 이해. 어. 자, 한국에서는 약국에서도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 이거 말고 풋크림도 되게 좋던데. 풋크림 이거 무점량 아니라는 거 강조해 달래요. 무점량 아닙니다. 무점 크림 아니에요. 풋크림은 뒤에 이제 발 각질 같은데 좀 좋아요. 그렇습니다. 각질 제거제인데 네. 이게 그 우리 왜 겨울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발 뒤꿈치가 까지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갈라지고 까지고. 네, 그런 네. 분들 꼭 바르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복숭아뼈에다가도 발라요. 복숭아뼈. 복숭아뼈가 여성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지금 날씨가 애매해서 스타킹을 신기도 하지만 안 신고 그냥 발목 양말에 로퍼 정도 신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하얀 복숭아뼈가 들어가는 거 최악이거든요. 아 지저분해 보여요. 네, 그리고 집에서 안 씻는 사람 같고. 네, 반팔 입고 뭐 이렇게 위에 겉옷 입었다가 벗었는데 팔꿈치. 가 하얗다. 아. 최악이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저 그 팔꿈치 보호대를 하고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 허연 거 보여줄 바에. 약간 그 뭐 롤러 타고 다니는 인라인 사람처럼 스케이트 타고 다니는 것처럼. 괜찮네요. 네. 이거 허연 바르시면 거보다 낫지 안 그래요? 무슨 서태웅이 하는 이거 뭐 그렇죠. 아대입니까? 아대. 마이클 조던처럼. 조던. 네. 이거 하루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각질 케어, 보습 효과, 진정 효과도 있고 끈적임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하. 흡수가 진짜 빠릅니다. 지금 흡수 끝났어. 나 아까 말랐는데 다 들어갔어. 그러네. 그지? 너무 소량 바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많이 발랐어. 그랬어요? 엄청 발랐어. 지금 봐봐 이 옆에 막 흐르잖아. 너무 넘쳐가지고 나만 넘쳐가지고. 당황했어. 안보사에 쓱 닦은 거 아니야? 나도 검색창에 모르게. 캐라셀 네일, 캐라셀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대갈축 이벤트 있습니다. 더보기 링크 통해서 구입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대물 시네마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상품이 뭔지는 안 적혀 있나요? 네. 상품이라고 합니다. 뭐지? 뭘 주시나요? 뭐 저도 주겠죠 뭐. 궁금한데? 네. 각질 제거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좀에는 효과가 없어요. 일반 무좀에는 효과가 없어요. 풋케어. 네. 아 이게 이제 손발톱 무좀이라 그러니까 무좀에다가 쓰시려고 그렇지. 사실은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거 세트로 사면은 무좀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손발톱 무좀에는 효과 있고요. 캐라셀 레일은요. 풋케어는 각질 제거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라고요? 온라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문시네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작품은 뭐 할까요? 아 맞네. 그거 얘기해야지.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아바타 멀었죠. 아바타는 존나 멀었죠. 아예 1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리마스터링 한 거? 그럴까요? 아바타 얘기 오랜만에 해보나? 아바타 얘기 할 정직한 후보 2. 나 봤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것도 봤어요. 봤는데 둘 중에 하고 싶은 둘 다 하고 싶은 영화 없어요. 스마일? 그 다음 주에 아마 그거 컴백홈이라는 영화 개봉할 걸요? 아 그러네요. 네. 컴백홈. 송새벽님이 나오시는 이 컴백홈 영화 감독 만든 사람이 어떤 영화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전에 전광열 씨랑 정웅인 씨 나온 이사이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사. 정말 전설의 개망작인데 그 영화 때문에 전광열 씨가 12년 동안 영화를 못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영화를 커리어에 찍으신 큰 분이- 타격이었군요. 그럼요, 큰 타격이었죠. 근데 기분이 다시 또 컴백해서 또 이번에 컴백홈이라는 영화 찍으셨더라고요. 아니면은 그거 할까? 그거 재미없나? 작은 아씨들 이건 재미없나? 작은 아씨 드라마잖아. 그 우리 드라마도 가끔 하긴 하니까. 그 몇 화짜리야? 6화 아닌가요? 지금까지 6화까지 나왔어? 잘 모르겠네. 확인해봐야 되는데 음.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재밌어서인지는 잘 모르겠고. 작은 아씨들. 12부작이네. 안 되겠다. 와우.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응. 한 6부작이면 내가 봐보려고 그랬는데 12부작은 너무 안 힘들어요. 되겠다. 안 아, 되겠다. 12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12부작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건 너무 안 힘듭니다. 됩니다. 12부작은 네. 어려워요. 네. 우리가 리뷰를 하기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컴백홈. 자 골라요. 컴백홈이에요, 아바타예요. 꼭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니까.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우나 정직한 후보 2는 굳이 우리가 다룰 가치가 없는 영화들이에요. 근데 잠깐만. 서민 씨 컴백홈 아니 저기 아바타 봤죠? 옛날에. 저요? 봤을걸요? 3D 그럼- 아이맥스로 봤어요? 뭘로 봤어요? 그런 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아바타는 기본적으로 봤다고 하고 음.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보고 그다음에 컴백홈을 네. 뭐 1+1으로 할까요? 컴백홈이요? 그럽시다. 네. 컴백홈 얘기 아주 짧게 끝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봐야 돼요. 그리고 컴백홈. 컴백홈과 아바타. 네. 아바타. 정말 요즘에 저는 극장 가서 재미없는 영화 보면 돈도 돈인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지? 컴백홈과 정말 아바타. 마음을 네. 뒤흔드는 뭔가 명작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화가 또 재밌는 게 안 나오네요. 갑자기 아니 몰아칠 땐 막 몰아치고. 예전에 이제 뭐 저기 뭐야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이나 아니면 성난항소를 극장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아일리시맨이 넷플릭스 영화인데 극장에서 개봉도 했었거든요. 극장에서 아일리시맨 보고 우와 마틴 스콜세지 영화의 거의 총 집약판이네. 맞아, 다 들어있죠. 네,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 근데 그런 경험을 좀 빨리 더 하고 싶네요. 좋은 영화 많이 개봉하기 바랍니다. 미션 임파서블도 내년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원래 올해 개봉인데. 좀 있으면 또 DC 코믹스의 블랙 아담이나 이런 영화들 개봉하니까. 맞아요. 네, 블록버스터도 좀 개봉하니까. 네. 자 여러분 그때 또 좋은 영화들 많이 다뤄보도록 하죠. 대본 시네마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